네. 제가 그 슬라이드를 이렇게 띄워드렸는데, 나오는 칼라 복사에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 중에는 이제 공개한 내용도 있고 공개하지 않은 내용도 있고 있는데요. 제가 설명회를 시작하기 전에는 항상 이 슬라이드를 먼저 한번 쭉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나에게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이런 것도 있지만, 미리 예습을 하시라고요. 예습을. 왜냐하면 잘 모르시고 제가 만든 거를 그냥 한 번에 처음부터 들으시면, 여기 뭐 경제학원에서 오신 분들은 쉽게 이게 뭔지 아시겠지만, 학부모님들 게다가 첫 아이를 보낸 입장에서는 만든 저는 알지만 부모님이 잘 모르실 수 있어서 저는 초보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학급의 그룹도 보면 그 수업을 하다 보면 하위권 그룹 학생들은 왜 성적이 안 나오냐면 수업이 무슨 내용인지 몰라서거든요. 예습을 안 하기 때문이에요. 중위권 학생들은 대충 듣고 필요한 것만 듣고요. 하지 말라는 걸 제일 좋아합니다. 이건 안 해도 돼. 엄청 좋아합니다. 예상위 그룹 학생들은 단점보다는 강점이 많은데요. 일단 수업을 다 듣고 필요하지 않아도 듣고 저건 저렇게 말하는구나. 내가 아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저 선생님은 저렇게 또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겠구나. 이건 이렇게 알아들어야겠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사색하면서 들어요. 약간 관조하며 듣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각각 여러 가지의 그 수준이 있으시겠으나 입시에서 말입니다. 제가 이제 미리 한번 쭉 돌려드리는 부분은 필요한 내용이 어떤 부분인지를 미리 오늘 처음 저희를 듣지만 그런 걸 좀 알아보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렇게 슬라이드 먼저 이제 드리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네, 이렇게 또 현장에서 또 이렇게 잘 안 들려봤습니다. 이제 된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죠? 네. 이렇게 이제 과거 입시 얘기를 좀 할 겁니다. 이 부분은 달라진 입시에 대한 이해를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우리 지역이 이 과거 입시 쪽에 더 경쟁력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떤가? 지금 여기 사립학교가 대부분이잖아요. 과거의 경쟁력에, 과거의 영광에 많이 묻혀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님 걱정인 거죠. 우리 지역의 선택지가 이거밖에 없는 상황에서 어디를 보내야지 변화된 입시에 대응할 수 있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저는 이거를 부모님에게 말씀드리고, 또 제가 한 설명회 내용이 아이들에게 갔으면 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또 그런 내용이 학교 선생님들도 좀 보시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저 사람 생각이 이런 부분에 대한 거에 일리가 있을 것 같아 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아이들이 3년 동안 공부하면서 내 힘도 있지만 학교의 그 나름의 경쟁력으로 대학을 순풍순풍 잘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게 이제 이 앞에 한 10장의 슬라이드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가 아니라 달라진 입시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고, 요즘 아이 입시는 내 아이 중심에, 그리고 내 아이 학교는 낙타, 그 다음에 사자, 뭐 이런 아이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 중에서 오늘 얘기는 이겁니다. 돋보기 기능. 오늘 오신 분들은 나이가 다 젊으셔서 노안이 안 오신 것 같은데, 그래도 혹시라도 몰라서 돋보기 기능. 그리고 출력해드리는 것도 그걸 보시면 되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본격적인 우리 지역의 경쟁력 8개 학교입니다. 빨갛게 돼 있죠. 이과가 압도적입니다. 이거보다 더 심한 학교도 있습니다. 동아리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네, 동아리는 분명한 것은 아이들의 자율활동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부분은 제가 이렇게 복사를 해드렸고, 우리 목송 원장님께서는 이렇게 칼라까지 동원해서 해주실 정도로 열성적이시고 그렇습니다. 수학에 대한 얘기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학 과목의 특징이랄지, 단위수가 주는 내신의 영향력,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해석을 해드리는 거고,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선택을 하실 때 내가 이게 유리하겠다, 이게 마음에 든다, 이런 부분에 도움을 드리고자,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제 제가 아는 해석 안에서 전달을 드릴 겁니다. 탐구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탐구는 문과와 이과의 내신 산출이 다릅니다. 3학년 때까지 계속 내신 공부해야 되는 게 문과고요. 이과는 거의 탐구에서는 1학년, 2학년 해서 끝나게 됩니다. 탐구 교육 과정에 대한 얘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의 시수, 그리고 어디까지 들을 수 있는지. 요즘 학점제라고 많이 하는데 사실 세미 학점제죠. 지금은 학점제만큼의 수준은 아닙니다. 근데 그렇지만 과목은 좀 다양해져서 학생들의 선택에 따라서 많이 들을 수 있기도 하고, 적게 들은 대신 다른 걸 많이 들을 수 있다, 이런 부분도 유불리로 작용할 수 있거나, 아이들이 강점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죠. 지필과 수행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 지역이 왜 과거에 머물러 있는가, 딱 보면 수행에서 너무 빈약합니다. 수행이라고 하는 아이들이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기보다는 상위권 학생들을 보라는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지필고사 중심이죠. 애들이 한두 개의 문제에 시비가 엇갈리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얘가 문제로 희비가 가지고 변별력은 당연한 거지만 저 부분, 그러니까 소위 아이들의 3년에 대한 활동의 기록은 수업 내용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는 게 요즘 이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수행이 조금 빈약한 부분 학교가 있고 그러지 않은 학교가 있습니다. 근데 나는 여전히 집필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1등이 무조건 민호가 가져가는 거지라고 하면 또 그런 학교는 여기에 많습니다. 우리 양천구 지역은 그런 학교가 많습니다. 교육은행 특색 사업에 대한 얘기입니다. 학교에서 공지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이거 유의미한데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했고요. 의외로 명도고등학교, 제가 어떤 학교를 특정한 건 아닌데 명도고등학교가 일반 사립고의 모습에서 수시에 입결이 좀 나오는 것과 수행평가랄지 프로그램이랄지 이런 부분이 내실 있게 가느냐 아니면 흉내내게 그치느냐 어영부영하느냐 대충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고요. 학폭은 올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학폭까지 간 거는 교장의 중재를 벗어나서 합의를 하지 않는 피해자 학부모님들의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생각하지 않았었겠으나 분명히 아이들이 가서 크고 작은 갈등의 생활이 있다라는 부분하고요. 졸업생 진로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몇 프로까지 4년제 받는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서울대학교 실적에 대한 부분, 이거는 제가 자료를 올리진 않고 여기서만 보여드리는데, 강서고등학교, 24위까지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랭킹으로 따지면, 서울대 입결만 따지면요. 정시가 압도적이다 이런 부분 특징이 있고요. 이것도 나중에 설명드리고, 요거는 우리 지역이 일반 사립고가 많습니다. 그러면 교과 성적이 어느 정도 됐을 때 안정적으로 합격 가능하냐 이런 것들을 제가 배치표를 그 지역에 맞춰서 좀 만들어 본 부분이 되겠고요. 여기는 특목자사 설명은 아닙니다만 특목자사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이 이제 좀 내신의 폭이 좀 낮게 나타나지만 수시에서는 이렇게 경쟁력이 있더라라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1학년, 2학년 이렇게 어느 정도 예습이 되셨나요? 이거는 제가 이제 감사합니다. 이 X파일을 만든 이유는 선생님들도 보고 지역에서 보라고 해서 50% 내용은 지역 얘기입니다. 지역 고등학교 이야기. 그리고 50% 내용은 연관된 우리 지역에서 연세대 의대를 가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이제 만들어 드리는 거고 일산에서는 거의 성공을 해서 지금 벌써 4개월째 만들어내고 있고요. 여기는 이제 우리 이투스 위치 전문가들이죠. 넘버 1, 넘버 2, 넘버 3.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게 저입니다. 네. 다르다고 생각하지 말아주시고, 네. 저도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선택. 선택에 고민이 있는 이유는 이 고등학교에 대해서 무엇이 최선의 선택일까? 아니면 최악이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 때문입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패자부활이 좀 불리하다고 해요. 그래서 한번 망하면 회복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있어서 더더욱더 선택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시고 아마 다른 곳 설명회라든가 미리 결정한 것에서 정보가 너무 많으면 혼란이 오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 자리가 적어도 그 움직이고 정보 찾는 게 다 비용이잖아요. 그 비용을 줄이는 시간. 다시 말하면 선택을 빨리 앞당기고 그럼 그 다음에 뭐 해야 되죠? 준비를 시작해야 되겠죠. 그런 시간이 되길 바라면서 제가 이 얘기를 시작하겠고 그런 말도 합니다. 선택의 고민보다는 빨리 선택하고 준비를 앞당기는 게 나을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오신 분들도 비용을 오히려 절감하고 그리고 내가 이제 이 학교에 대해서 마음을 먹게 되었어 라고 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제 이 얘기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과거 입시, 현재 입시에 대한 얘기인데 네, 이게 신문에 보통 시험 잘 보면 전국고사니까 수능 관련 과거 학력고사 이렇게 나죠. 전국 수석해서 이렇게 전화 받는 부분. 이분이 나중에 감사원장이 됩니다만 지금 은퇴하셨고요. 보니까 이제 이분이 결국 뭐 이런 말이죠. 4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님과 뭐 이렇게 고생하신 어머님 13평의 방에서 IQ가 뭐 150이면 이런 게 있지만 또 시간을 2시간밖에 안 됐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양적인 공부 또 그만큼 암기할수록 좋은 거고 또 불안한 경우는 또 동기부여도 되죠. 그래서 이쯤에서 내 남편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웃으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정도로 당시에서는 극한 환경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게 최고의 미덕이었고 존경의 대상이고 공부 잘하면 당연히 정치도 경제도 잘할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근데 이렇게 바뀐 거는 제가 이거를 옹호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이제 세계화 사회에서 경쟁하고 먹고 살고 경쟁할 때 유리한 능력이 암기, 소위 말하는 지식 중심의 공부인가 이 얘기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애들이 전 세계 경쟁하고 우리 또래에서 나름 잘 먹고 잘 살기 바라시잖아요. 그럴 때 우리나라가 인적 자원이 아주 중요한 나라였는데 그 인적 자원이
이 방식보다는 이 방식으로 학생들이 자기의 개발을 통해서 대학 가고 그 전공이 자기 소질과 적성에 맞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적적인 어떤 그런 방향으로 가자. 이게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학종을 하자 이런 전 그 얘기가 아니라 지금의 경쟁력은 아이들의 하나하나 개성에 나온다 이런 부분이고 그거에 맞춰서 학생을 선발하는 게 필요하고 그게 대학 교육의 경쟁력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딱 그 시험 잘 보는 게 아니라 3년의 과정을 어떻게 했느냐를 가지고 평가하는 이유가 그 학생이 결국 그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 나중에도 그와 같은 나름의 저력이 있지 않겠나 이런 식이고요. 이때 이 시험은 한 번이었으니까 이거 망하면 재수죠. 3수죠. 그러나 지금은 시험 6번 있고 또 정시라는 제도까지 하면 총 9번의 시험을 보는데 정시 시험은 그냥 시험 성적 가지고 세계대학 넣는 거지만 이 부분의 시험은 단계를 거치고 10월 29일 날 이화여대지만 여대지만 29일 날 이화여대 고교 추천자료 면접이 있거든요. 그 학생들 지원자 중에서 면접 보고 선발합니다. 그 면접의 기준은 학생부 가지고 학교 추천을 믿고 그거 가지고 이제 면접을 보고 그 중에서 우리 학과에 적합한 학생을 찾는 겁니다. 그게 지금의 입시. 그래서 혹시 예전에는 정시, 전체 수석 이런 거 들어보셨지만 혹시 연세대 수시수석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고려대 수시수석 들어보셨어요? 없죠. 그게 뭐냐면 점수를 줄 세우지 않고 전공별로 등수가 생기고 그 등수조차도 합산하기 때문에 사실상 1등과 꼴등의 차이가 없이 그냥 뭉뚱그려서 학생을 뽑은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왜 그렇다고요? 아까 말씀드린 인적 자원의 경쟁력 쪽으로 대학이 입시의 방향을 틀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점수 중심이었고 지금은 이렇게 봅니다. 공부, 이거 저도 학생부 종합전형에 공부 잘하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진로 역량을 갖고 있는가 이런 부분하고 공동체 역량이 있는가 이런 부분인데 우리 지역은 상위권 학생들이 몰려있는 학교일수록 공동체 역량, 학폭 있는 학교 몇 개 보셨죠? 경쟁이 치열하고요. 진로 역량, 갖고 시간이 충분히 주어지냐? 그렇지 않은지는 한번 조금 이따가 뒤에 나와지는 선택을 할 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학생과 학교와의 케미스트리를 매우 중요시하게 되는 부분이고 과거에 이 수능 중심의 선발이었다면 지금은 이렇게 과거 국제처럼 논술, 그 다음에 우리 학과의 전공이랄지 이런 종합적인 평가, 그 다음에 내신이라는 4가지의 트랙이 따로 있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앞서 우리 여학생 설명회 할 때도 진명여고냐 목동이냐 어디가 내신 따기 좋냐 이게 이쪽이 되겠죠. 한가람 고등학교는 어떠한 부분에서 이런 게 장점인 것 같은 선생님이 그렇게 저는 좋게 설명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학생들이 그만큼 뛰어놀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논술이 아예 선택 과목으로 있는 학교도 일부 있습니다. 방과 후 수업으로요. 또 수능 중심으로 편제된 학교가 우리 지역에 많습니다. 이게 소위 목동의 과거의 경쟁력이었다면 지금은 이게 축소되고 있는 과정이고 이게 확대되거나 유지되는 과정이잖아요. 이 부분에서 학교도 조금씩은 달라지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들을 달라진 입시를 사립에 있는 분들이 좀 더 확실하게 변화를 조금씩은 변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쪽에 우리 목동 지역의 특기자 전형 여기도 막 CNC라든가 이런 학원도 있으니까 특목고 많이 보는 학원들이 저런 쪽이었다면 지금은 학교의 자체의 학생부가 학생을 선발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 블라인드가 어떻고 얘기 말씀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학교가 열의를 가지고 학생들에 대한 관찰과 기재를 하게 되면 학생이 대학을 가는데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학교를 보는 기준이 평판, 입결도 있습니다. 입결도 보여드리겠지만 이 교사의 열정 의지, 진로 진학부장이 우리 이렇게 해서 애들 대학 보낼 겁니다라는 그런 열정, 교장이 갖고 있는 나름 리더십이 있어야지 되는 거고요. 옛날에는 이렇게 키팅서 애들도 요즘 죽은 신에서 읽습니다. 영문학과 가는 아이들도 있고요. 이과 애들도 저 책 좋아합니다. 근데 그때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다면 지금의 모습은 오히려 키보드 워리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내 아이를 관찰하고 기록하는 선생님이 수행평가 20%를 하더라도 내 아이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알고 있다. 이런 부분은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아닙니다. 이게 기계적인 이유지 저는 아닙니다. 자, 그리고 나와 대학을 연결하는 나만 리포트라는 부분에서 우리 지역에 제가 생기부를 많이 봅니다. 여기 재수한 아이들도 다시 한번 재도전한다고 생기부를 보여주는데 그 학생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고 수업 내용이 잔뜩 적혀 있거나 모 사립고등학교는 내신 일단 5등급 밑으로 나오면 기재가 2줄, 3줄입니다.
그 선생님의 직무를 유기한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있다면 그 학교는 수시의 경쟁력은 없습니다. 내 아이의 능력이 아니라 내 아이 경쟁력을 그 학교가 받아줄 수 없을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이들이 지금 이런 고민을 최대한 앞당겨서 하는 게 좋습니다. 또 이미 영재고 과거 쓴 친구들은 좀 더 앞당겨 했을 겁니다. 보시면 특목고 쪽에 준비했던 분들은 이게 결과적으로 전체 학생들의 대상으로 가는 거구나. 일반고도 일종의 이런 입시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전공에 적합하니 공부 잘하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전공이 바뀌었더라도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나중에 전공 바뀌어도 잘하거든요. 따라오거든요. 공부 잘하는 거 보긴 봅니다.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그러나 이런 부분과 학교 생활에서의 리더십, 학교 생활에서의 헌신적인 어떤 나름의 공동체 의식 같은 경우를 보면서 이게 아까 뭐라고요? 우리가 먹고 사는 미래 먹거리는 애들이 인적 자원인데 그게 이렇게 길러진다라고 대학은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학교 아주 하늘이 시원하죠. 이 학교 예전에는 대학 가서 대학교 건물 봤잖아요. 지금 아이들이 대학을 탐색하고 학과가 어떻다는 걸 알고 갑니다. 물론 모르는 애들도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알고 준비하고 이 학과가 전자전기가 뭔지 기계공이 뭔지 항공우주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공부하고 공대 쓴 애들이 있다라는 점. 근데 지금은 그런 부분보다는 확실히 알아야 된다는 점이죠. 저 학교는 한양대학교입니다. 의치학 계열이 내신 물론 논술도 있죠. 논술 경북대 의대 논술 이렇게 해서 최저 얼마 세계학 4 수학 1, 2 가지고 시험 나오는데 이런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 범위가 적은 학교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고등학교 3학년 동안에 플러스 학원 공부가 포함되는 공부라면 이 공부는 고등학교 3년의 과정이 그대로 녹아서 이걸 가지고 대학에서 판단하는 겁니다. 1차적인 기준은 경쟁이 세니까 내신이겠지만 저는 1.3이나 1.4나 거기서 거기라고 생각해 봤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있는 학생들 파투 생투 듣고 그리고 나서 의대를 지원 학생들 이런 학생들이 대학에 보는 거고요. 제가 며칠 전에 원서 쓰는 게 마감이 됐잖아요. 그래서 포항공대 다니는데 서울대 의대 떨어져서 재수하겠다고 해서 학생부 봐달라고 하더라고요. 아는 분의 부탁이어서 제가 학생부를 봤더니 이 학생은 굉장히 아주 투철한 군의관이 되겠다는 각오가 충분해서 계속 그렇게 밟아온 겁니다. 대견한 학생이었는데 서울대에서 떨어졌어요. 근데 이 학생이 선택한 과목은 화투생투였는데 자기 무조건 다시 서울대에 가겠는데 공대로 가겠대요. 서울대 공대 쪽 자연과학 계열도 아니고 받아준 학과는 사실상 없는 거죠. 왜냐하면 물리투를 듣지 않았잖아요. 물투 들으면서 뉴턴의 물리학도 좀 배우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거 전혀 없이 그냥 나는 이 대학 가겠다. 이게 지금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방향성을 가져놓고 나중에 환승하실 때 환승할 수 있지만 그런 경쟁력 있는 학생들을 학생부를 보고 선발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저희 세대는 혹은 부모님 세대에서는 단순한 입시였고 현재 학생을 가르치는 사립학교 교원들도 마찬가지 입시를 겪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옵저버가 중요하다는 부분 그리고 그 옵저버의 활동이 이렇게 참체, 교과 행특에 종합적으로 나타나서 애들이 뭘 좋아하는지 있잖아요. 슈레딩거의 고양이 정말 과학의 역설로서 철학적이고 고민이 많이 가는 겁니다. 닐스 보어라고 하는 전자기장 이쪽에 대한 이야기, 화학 실험 좋아하는가 이런 부분들 이런 거 가지고 내 아이를 보시고 여기 제가 소개한 학교를 보시고 선택하고요. 최선이 없으면 차선이라고 고르시는 부분으로 저는 최대한 중립적으로 학교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정치행정 쪽도 선택할 때 과목이 정치와 법이죠. 또 아무래도 정의 쪽이니까 생활과윤리나 고전 이과 윤리 이런 것들 읽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불어 법을 만들어 보거나 또 동아리 활동도 해보거나 테드나 이런 강연을 들으면서 아이들이 이런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학교가 유도하고 선생님도 그걸 기재해준 학교라면 우리 지역에서 아이들의 수준이 높거든요. 교육률도 높고요. 경제력도 대체로 우리 지역은 그래도 강점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무슨 대학 갈래? 다 스카이죠. 근데 어떤 학과가 중요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학과에 대한 줄을 서고 그거에 맞춰서 차근차근 공부하는 부분들. 물론 지하철 노선 우리 여기 신길역에서 갈아타잖아요. 환승할 수 있으면 환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나 이것만 쭉 가다가 안 되면 어떡하지 하지 말고 최대한 내 아이를 중학교 3학년 이 즈음부터 시작해서 방향을 잡아놓고 학교가 아니라 학과 쪽으로 잡아가시면 그 상황이 나중에 3년의 입시에 대해서 학생에게 원서 쓸 때 매우 유리하거나 편안한 입시가 된다. 이건 재수하지 않고요. 자, 여기 진로심리 검사
이거 예전에 봤던 그 중학교 때 검사랑 같겠지만 고등학교 전체가 이렇게 듣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마찬 R 플러스 요 내용도 마찬가지로 학생들이 검사하는데 이 학교에 계신 분은 이 학교 때 들으셔서 그렇습니다. 네. 동요하지 마십시오. 네. 저도 동요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나갔지? 이런 건데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네. 자, 진로심리 검사와 R 플러스 검사는 46만 명의 아이들이 거의 대부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아이의 100분위, 100을 기준으로 내 아이의 위치가 나와 있어서요. 장점, 강점이 잘 나타나 있어요. 저도 이거 아이들에게 조사하고 부탁할 때 1시간 반 정도 걸리는데 저도 직접 해보거든요. 성인용도 있거든요. 기가 막히게 잘 맞춥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느 쪽으로 갈지, 내 아이는 어떤 아이일까를 사실 6개월마다 한 번씩 하면 좋거든요. 왜냐하면 애들이 바뀌니까요. 그런 부분이 유용하게 쓰일 수 있고 나라에서 운영하는 장치고 가장 표본이 많습니다. 메가스터디건 이투스건 이걸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표본이 많고 방대하다 이런 부분입니다. 자, 이제 얘기는 공부 얘기입니다. 그전에는 낙타였죠. 아까 그 황덕순이라는 분은 낙타였죠, 진짜. 버티고 안 자고 이거였다면 아이들이 물론 공부하는 거 무거운 것 견디는 태도 매우 중요하고 학업 의지나 태도요. 근데 지금은 기존 가치라고 하면 이제 MZ세대도 그렇고 세상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나는 무엇을 하고 있고 어떻게 잘할 거다라는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부분하고요. 아이 그 자체, 내 아이는 무엇을 잘하는가, 어떤 역량이 있는가를 돌아볼 수 있는 시기가 과거의 3년 후에 수능 시험이 아니라 지금의 과정에 쌓여서 대학을 간다라는 말씀과 엄마는 제가 중력을 거스르는 예술이라고 하는데 가벼워지실 필요가 없어요. 무거워지시면 안 되고 내 아이에게 내 기분은 전염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한 적절한 거리두기를 하고 3년의 이 과정이 맞춰지면 내 아이가 대학을 가는데 한 번에 가길 바라시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 내 아이가 군대 갔다 와서 집안에서 게임만 하는 거 정말 생각보다 끔찍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3년에 가도록 제가 어떻게 하면 될지 고등학교 선택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투스 앤서 여기 지금 요걸 통과해서 오셨죠? 자, 이제 여기서부터 갑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제가 드리는 자료도 함께 보시면서 가시면 글씨가 좀 작죠. 그래서 여기 뭐 돋보기 기능도 제가 해놨는데 한 번만 좀 보여드리고 나중에 보여드리면 이게 방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출력한 내용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기준에서는 말입니다. 8개 학교에서 수업 교원 1인당 학생 수. 이게 초기에는 굉장히 중요했었는데 지금은 거의 비슷해졌어요. 그러니까 너무 극단적으로 많거나 극단적으로 적은 학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특목고는 적고요. 일반고는 이와 같이 13점 내외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이 강서고등학교는 아무래도 인기가 많죠. 그래서 교원 수의 대비 학생 수가 좀 많은 편이고요. 한반 인원도 27명으로 다른 학교에 비해서는 1명에서 2명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1명 정도, 그러니까 더 많다라는 부분, 큰 부담은 안 되겠으나, 그래도 교사 입장에서 담임한 아이가 적을수록 한 번 더 상담하거나 케어할 수 있는 아이들의 범위가 적다라는 점에서 이 부분은 수치가 낮을수록 일단 우호적이고 양호한 것이고요. 수치가 높다면 그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조금 선생님이 덜 가는 기회가 있을 거다라는 부분인데 이게 절대적인 건 절대 아닙니다. 말 그대로 무조건 맹신하지 마시고 여기에 뭐 선생님 열정이랄지 학교에도 관리랄지 이런 게 있는 거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이와 같은 구조로 교원 1인 학생 수가 형성되어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인원이 가장 많은 학교는 여기 1067명인 신목고등학교, 그 다음에 이제 양정고등학교도 인원이 좀 많은 편이고요. 가장 적은 학교는 여기 장흥고등학교가 533명으로 한가랑 거랑 비슷하게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인원도 교과를 산출할 때 상대평가 9등급으로 산출하다 보니까 그 인원에 내 아이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에 따라서 크게 민감하기 때문에 인원이 적으면 내신따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인원이 많으면 내 아이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기준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선택을 할 때는 아닌 걸 지워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요건 아니야 하면 지우고 남는 게 결국은 최선이 아니라 타선일 수 있죠. 자, 두 번째입니다. 강서고등학교부터 한가람고등학교까지 이 대부분 학교는 자연계가 압도적으로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다른 전국적인 평균에 비해서도 많은 편이고요. 강남에 비해서도 크게 뒤지지는 않은 편입니다. 그리고 휘문고 같은 경우는 이제 10개 반 중에 9개 반이 이과고요. 1개 반은 이제 문과인데 야구부 애들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과가 다고 그 아이들이 대부분 의대를 목표로 하죠.
그 학교의 대체로 유사한 학교가 강서고등학교고 양정고등학교도 마찬가지로 자연계 학생들이 좀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계 학교 학생들이 많다라는 부분은 아무래도 인문계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예전에는 문과, 이과가 나눠서 아이들이 시험을 봤거든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이과 애들이 2였고 문과가 8이었습니다. 문과가 더 많았었던 거군요. 근데 이과 학생들은 그 안에서 내신 따기가 어려웠는데 지금은 그게 이제 좀 공평해졌다가 아니라 역전이 된 거죠. 오히려 자연계 학생들 같은 경우는 수원, 수투, 확률 통계까지. 왜냐하면 확률 통계도 요즘 아이들이 서울대학교 권장 과목입니다. 그러니까 즉 수원, 수투 듣고 미적분 들은 다음에 기하도 들을 수 있는 듣고 확통도 들으면 좋아. 이렇게 해버렸기 때문에 애들이 상위권 확통까지 들어버리는 거죠. 그럼 상위권 학생들이 문과 학생들이 많이 되는 확통까지 넘어오면서 선택이 이렇게 되면서 사실상 내신에 있어서는 이 학교들 신목고를 제외한 한가람고 경고 같은 경우는 비슷비슷한 경우고요. 여기 안에서는 문과의 압도적인 성적이 아닌 다음에는 전반적으로 자연계 학생들이 내신에서 좀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이 지역의 특징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학생들이 이제 의대도 많이 가겠다 이런 부분도 있고요. 서울대의 매력보다는 의대의 매력 갖고 그쪽에 지원한 학생들이 상당히 많은 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과 표정이 어두워지시는 학부모님, 문과 학부모님이시겠죠. 사실은 그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데 어떻게 달리 이 상황을 개선할 여지가 없고 그렇습니다. 그럼 이 학생들이 그럼 어디로 가야 되냐? 전 문과는 그래요. 문과는 문과끼리 경쟁하는 어디로 가야 되죠? 수시로 더 빨리 가야 되죠. 정시로 가게 되면 문이과 같이 경쟁하잖아요. 교차도 하고요. 근데 수시에서만큼은 문과 쪽으로 넘은 이과 학생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과 안에서의 최선의 노력으로 수시로 가라. 이과 학생들에게는 이제 나중에 3년 후지만 수시와 정시 두 가지가 현재는 많이 펼쳐져 있는 그런 제도를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동아리 쪽을 보시겠습니다. 동아리에 돈이 들어간다. 자, 여기 설명의 준비로 이 복사용지 컬러로 하는 거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간 겁니까? 보시기 좋으시죠? 똑같은 겁니다. 동아리에 들어가는 돈이 많을수록 부스 하나 만드는 것도 아이들이 나름의 여러 가지 실험이라든가 도구를 제작하는 것도 다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냥 아이들이 그냥 소꿉장난식으로 간단하게 끝내거나 요행으로 끝내거나 캡처한 거냐? 그러지 않고 돈을 충분히 쓰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동아리 활동에 있어서 차이가 있고요. 현재는 사실은 이 이화여고나 여기 여고 쪽에서는 많은데 한가람고등학교, 그 다음에 여기 신목고등학교는 공립고가 유일해서 그런지 돈이 넘치고 있죠. 어디에 쓸 줄 모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문과 학생들이 수시로 가는데 신목고등학교 경쟁력 이런 부분은 인풋도 인풋이지만 따져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금액상으로 보면 신목고등학교의 동아리 활동은 활발해야 하는 게 맞고요. 이 동아리라는 건 자기랑 뜻이 같은 아이들이 모여있는 그룹입니다. 이 그룹에는 자기가 선택적으로 진로와 학술에 대한 활동을 할 수가 있잖아요. 몇 년을요? 3년을. 3년을 계속 꾸준히 할 수 있는 겁니다. 좀 더 깊이. 나중에 2학년 때는 기장이나 부기장이 되기도 하고 3학년 때 조금 더 깊이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들이 동아리 활동이니까 액수를 떠나서 일단 액수는 여기 신목고등학교 맞습니다만 어느 정도 책정이 되어 있는가 이 액수로 학교에서 신경 쓰고 있는 부분 이런 것들도 역시 간접적으로 참고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강서고등학교는 동아리 지원금이 제로거든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양천고등학교도 사립고등학교인데 제로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결과적으로 동아리 활동에 있어서 학생들의 자발적인 노력 여기 이상 그 이하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조금은 그 부분에 대한 신경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의를 구하는 건 아닙니다. 액수가 너무 적어요. 이런 부분은.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은 학부모님들이 학교의 한 주체니까 학교에 나름의 건의를 할 필요가 있고 왜 동아리가 줄었냐라고 했을 때 아니 입시 블라인드 되고 수시로 가는 게 적으니까 우리는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고 할 수 있지만 지금의 입시는 뭐라고요? 3년의 과정을 보고 뽑습니다. 한 번의 시험으로 가는 입시는 지금 과거 입시가 됐잖아요. 그 부분을 잘 설득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강서고등학교의 경쟁력은요. 저는 이렇게 보는데요. 일단 사탐 과목도 9개 다 안 갑니다. 필요한 과목만. 국수형 과목 아주 단촐합니다. 그러니까 단촐하다라는 얘기는 공부에 있어서 굉장히 단순함, 다양함보다는 단순함을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칭찬과 비난이 아니라 모든 학교 대비 이 강서고등학교는 굉장히 슬림하고 단순합니다. 과목 선택할 게 별로 없어요. 그냥 그대로 따라가면 이과고 그대로 딱 문과 이 선택이 되는 거죠. 자, 보시면 이게 무슨 천지의 조화일까요? 갑자기 이렇게 뭔가 이렇게 소리가 나는데, 네.
제 입장에서 괜찮습니다. 깜짝 놀랐을 때마다 좀 더. 이 지루한 내용이잖아요. 그쵸? 지루하지 않으세요? 괜찮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까지 잘 따라오시는 걸로 알고, 제 목소리가 마스크 때문에 잘 안 들릴 수 있는데 잘 들리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국어부터 보시면, 국어에 있어서, 지금 이 1학년 때 배우는 단위입니다. 3단위. 문학 독서를 2학년 1학기 때 4단위. 그 다음에 3학년 때는 언어 매체 심화국어를 선택할 수 있는데, 둘 다 할 수도 있고, 하나만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여기 보면 이 강서고등학교는 문학이라고 하는, 문학할 때는 이제 뭐 청산배옥도 배우고 메밀도 필모 배우는 거죠. 한 학기에 끝납니다. 독서는 우리 보통 인문사회 과학기술이란 비문학 지문인데요. 이 두 가지는 수능에 해당하는 범위입니다. 요거는 2학년 때 다 배우고요. 공통 범위죠. 수능은 입시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과정이고, 그러니까 수식원, 정식원 모두 활용이 되는데요. 화법작문하고 언어 매체를 선택해서 학생들이 시험 보게 합니다. 그전에는 국어 시험 전체에 화법하고 작문이 다 들어가 있었고 언어 매체 다 들어가 있었는데 이건 발라낸 겁니다. 애들은 선택하면 되거든요. 현재 강서고등학교는 화법 작문을 무조건 다 들어야 됩니다. 화작문 쪽은 말하기하고 글쓰기에 대한 이론이어서 좀 쉽습니다. 그래서 수업에 대한 부담과 시험에 대한 부담이 적은 반면에 이건 내신 과목에 들어가는 거죠. 자, 그리고 언어 매체는 언어 매체 중에 언어가 바로 문법입니다. 음은, 음절, 뭐 이런 구개음화 이런 거 배우는 거거든요. 애들이 싫어하죠. 한 번 배우면 딱 끝나는. 그렇지만 분량도 많지 않은 상위권 학생들이 선호하는 부분입니다. 수능에서도 아마 선배와 어머니도 얘기하실 거예요. 언어 매체와 화법 장르 선택 수능인데 언어 매체 선택하면 점수가 좀 높게 나오는 이런 게 있을 겁니다. 같은 점수라도. 그래서 여기 학생들이 언어 매체 선택합니다만 이 상황에서 보면 강서구는 화작을 안 하고 싶어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해야 됩니다. 언어 매체는 자기가 나름 전략적으로 하나 선택해야 되니까 국어에서만큼은 나는 국어를 좋아해. 그리고 나는 국어 시간이 많았으면 좋겠어 하면 화법 장문도 들을 수 있고 언어 매체 들을 수 있는 이 선택이 괜찮은 겁니다. 자, 제가 이제 이 교과 과정을 보면서 내 아이를 잘 따져보실게. 내 아이의 국수 영탐의 수업 역량, 학업 역량, 점수는 중학교 성적 가지고 알 수는 없어요. 다 A를 줘버리고 B를 줘버리고 이러니까요.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중에 하나는 서울시 교육청에서 보는 모의고사입니다. 내 아이가 고등학교 올라가면 가장 먼저 보는 시험이 뭘까요? 예, 중간고사가 아닙니다. 모의고사를 먼저 보고 모의고사는 3월 달에 봅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주관하고요. 전국 연합이니까 대부분의 지역에서 봅니다. 근데 그 점수가 내 아이의 경쟁력인 거예요. 범위는 중학교 범위입니다. 그렇잖아요. 배운 게 없으니까. 그 부분을 지금 이 시기에 아이가 이제 지금 다 끝나고 놀고 있으면 한번 시험을 보고 테스트를 통해서 국어가 강점이 있는지 수학이 강점인지 또 모자라면 보완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더불어 내 아이는 국어나 영어나 수학이 다 잘한다. 아니면 내 아이는 영어나 수학보다는 국어에 강점이 있다라고 하면 여기 시수를 보시고 여기 단위수가 많다라고 하면 단위수가 많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5단위 1등급하고 4단위 1등급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수 단위가 가중평균이 되거든요. 그래서 잘 보시고 단위수가 많은 학교가 국수영탐에 따로따로 있습니다. 한 단위라도 많을수록 내 아이가 시험을 잘 볼 가능성이 높다면 유리하다. 이런 점에서 고르게 잘하는 친구 이외에 각각의 학생의 경쟁력을 따져보시기 바라고 이거 들으시고 나서 나중에 아이의 테스트 이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한번 진행해 보십시오. 서울시 교육청에 가시면 홈페이지에 입시 자료실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PDF 파일로 작년 거, 재작년 거 다 있어요. 그래서 국수영탐의 수업에 대한 거거든요. 그 시험이거든요. 그게 가장 정확하고 입시 결과나 이런 걸 아시려면 거기에 입시 결과도 발표했거든요. 1등급 컷 얼마 이런 거 있거든요. 그것까지 보시면 내 아이의 실력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 잠깐 얘기가 산으로 간 게 아니라 깊어진 거죠. 심화된 거고요. 다시 돌아와서 이 강서고등학교의 언어 매체의 공부 이외에 이 눕혀있는 거 있죠. 눕혀있는 거는 내신에 들어가지 않는 거. 그러니까 공부해도 내신에 들어가지 않는데 실용국어, 강서고는 뭐 할까요? 이 3학년, 이 2학년 때 말입니다. 또 심화국어는 강서고는 뭐 할까요? 우리 지역은 대부분 EBS입니다. 또는 수능 기출문제 문제풀이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실용국어나 심화국어라고 하지만 교재는 EBS 가능성이 매우 높고 수능 대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점이 이 학교에 가면 적어도 수업 대비와 더불어 수능 대비를 같이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 좀 특징이고요. 대일고등학교 보시죠. 이 대일고등학교는 국어 4단위, 강서고와 달리 1학년 때 단위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2학년 때 가게 되면 문학이 3단위, 3단위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심화국어를 선택할 수 있고 안 들을 수도 있고 독서는 당연히 내신이 들어가서 모두 들어야 되는데 3단위, 3단위로 뒤쪽에 있습니다.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데 이렇다면 대일고등학교에서는 문학 공부가 먼저 돼야 되고요. 메밀꽃 필무렵이라든가 규원가라든가 청산국어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독서라고 하는 비문학 부분은 3학년 때 배우게 된다. 차이가 있습니다. 자, 여기 대일고등학교는 화법자문과 언어 매체를 3학년 때 선택하게 되니까 이 학생이 만약에 나는 언어 매체 듣겠다 그리고 독서하겠다 이렇게 되면 국어 과목 단위수가 6단위가 되어서 내신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부분 한번 넘어가서 보시고 하나하나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국어나 수학, 영어 할 때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얘기니까 그 원리는 어떤 부분에서 단위수가 또 강하게 되느냐, 어떤 선택을 하게 되냐, 아니면 무조건 들어야 되느냐, 내신이 함께 산출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자, 이 명덕고등학교는 4단위, 4단위 앞서 다른 학교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화법장문은 명덕고등학교는 갈라놨습니다. 다시 말하면 둘 다 내신이 나오는 과목인데 화작 쪽으로 가면 내신 따기 쉽습니다. 대체로 공부 잘 안 하는 애들이 배우기 쉬운 걸 하잖아요. 그리고 언어 매체는 문법이다 보니까 싫어하는 애들이 극히 있습니다. 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소수, 여기는 다수다 이런 부분이니까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전략적으로 나는 국어를 잘한다. 둘 다 들으면 좋은데 여기 둘 다 못 듣잖아요. 오히려 국어 잘하는 학생보다는 선택을 해서 내가 하나는 안 듣는다 쪽으로 하는 학생들이 명덕고등학교의 유리한 부분이고요. 역시 여기 과목에 있어서 심화국어는 내신이 반영되지 않는 수능 대비 수업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이 신목고등학교는 반대로 언어 매체가 딱하니 가운데 있고요. 무려 4단위. 아마 이 부분이 학생들이 매우 어려워할 부분입니다. 내가 신목고등학교를 간다라고 했을 때 2학년 때부터 매우 어려워지는 것이 이 문학 시간에 문학이 4단위로 끝나는 부분, 그리고 여기에 그 다음 이어지는 게 독서가 아니라 언어 매체라는 문법이라는 부분입니다. 문법을 나는 다 들어야 돼요. 이거를 나는 나중에 수능에 쓰려면 1년 있다가 다시 시험을 봐야 되는 것이 수능이니까 한 번 더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공부는 모두 다 같이 하는 거니까 아이들에게 있어서 이 공부는 사실상 아주 쉬운 공부가 아니다라는 부분. 부담이 있는 시수가 이렇게 피해갈 수 없는 시수가 있다. 국어에 강점 있는 친구들은 여기가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이 교과 과정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피해갈 수 없잖아요. 자, 그리고 고전 읽기랄지 이런 부분은 동서양 고전을 모두 얘기하는 그 부분이 있고요. 화법장문 수업은 여기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학생이 만약에 나는 화작 안 듣고 미적분하고 심화영어 듣겠다 그러면 화작은 날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목고등학교는 어려운 과목인 언어 매체를 의무로 지금 심어놓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여기에서 내신이 좀 많이 결정이 됩니다. 특히 언어 매체가 좀 까다로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양정고등학교 보시겠습니다. 양정고등학교는 단위수가 다른 학교랑 거의 유사하죠. 4단위, 4단위 문학 공부하고 나서 독서 공부하고 그러니까 조금 더 쉽고 만만한 과목 다음에 좀 딱딱하고 어려운 과목이 뒤에 이어지는 과목이고요. 그리고 바로 이렇게 심화국어를 통해서 아마 이것도 여기는 심화국어 보시면 양정고등학교는 입에서 수능 특강 푼다고 돼 있습니다. 아예 자기들을 이렇게 가르치겠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화법장문 언어 매체는 선택인 거죠. 요거는 수능 대비를 위한 부분으로 포석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아예 여기서부터는 공통과목 공부하고 여기서부터는 너가 언어 매체 공부할래? 화작 공부할래? 라고 선택을 하도록 해서 3학년 내내 배우게 돼서 수능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나는 이런 부분은 수능에 포석이 있는 그 사립학교의 나름의 조정된 과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 양천고등학교도 비슷하긴 합니다. 근데 여기 심화국어를 2학년 때 배우고 근데 이과 학생들은 기하를 선택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 기하 선택이나 영어 문과를 하면 국어를 결과적으로 문학과 독서 요것만 하면 되는 거고요. 여기 뒤로 가서 분명히 학생들은 화작과 언어를 둘 다 안 할 겁니다. 물론 국어 좋아하는 애들은 둘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대부분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어서 3학년 때 나간다. 이런 특징이 양천고등학교에 있습니다. 다음이 이제 장원고와 한가람고인데요. 장원고등학교 국어가 4단위, 문학이 좀 적습니다. 문학이 3단위, 3단위. 이 단위수가 적다라는 부분은 선생님 교재가 3단위라고 교재가 줄어드나요? 그건 아닌 거죠. 똑같은 교재입니다. 회사 종류는 달라도. 근데 그 내용이 압축이 되거나
아이들하고 수행평가라든가 아이들하고 소통할 시간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도 잘 참고하셔서 상위권 학생들에게는 시간이 뭐 적어도 상관없겠지만 중위권 학생들이라든가 문학이라든가 국어에 보강이 필요한 학생들은 단위수가 적은 게 크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점입니다. 자원고라면 그래도 공부를 좀 잘하는 학생들이 간다고 봤을 때 3단위, 3단위 정도로 3시간, 3시간에서 1학기, 2학기 이어가는 부분으로 대신하고 있고요. 합법장문 언어 매체도 2학년 때 지금 선택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원고등학교는 문학에서 공부, 그 다음에 화작 중에서 아마 분명히 학생은 하나를 선택하겠죠. 그렇게 돼서 문학 따로 한 학기 배우는 게 아니라 다른 학교 달리 문학 공부하면서 원내도 공부하거나 문학 공부하면서 화작을 공부하는 그런 식의 2학년 때 그림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학교에 비해서 내신이 아까는 학기당 4단위 정도였는데 여기는 몇 단위가 되는 거죠? 5단위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여기 독서의 선택은 3학년 2학기 때 이어지고요. 3학년 2학기 때 포석하는 이유도 이제 독서가 조금 더 까다롭고 어려운 과목이고 제시문을 많이 읽는 거거든요. 사실 독서는 교사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르칠 게 없다. 애들이 많이 읽고 문제를 풀어봐야 된다는 쪽으로 해서 이쪽에 배치를 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근데 단위수가 조금 적은 편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장원고등학교에서는 2학년 때 단위수가 적은 대신에 종류가 두 가지로 나눠지는 부분 이런 특징이 장원고등학교 그러니까 앞에 어느 정도 내신이 결정이 되는 부분 뒤로 가서는 국어 내신이 조금의 변동이 적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한가람고등학교를 보시겠습니다. 한가람고등학교는 독서를 선택하게 되면 이건 내신이 나오는 과목이죠. 뒤에 2학기 때 5단위를 배우게 됩니다. 굉장히 큰 단위수이기 때문에 여기서 1등급을 찍느냐에 따라서 내신의 어떤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도 여기 역시 언어 매체 화작인데 3학년 1학기 때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 배우는 것도 전 양호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국어도 뭐 위기 학문은 아니지만 쉬운 것부터 점점 어려운 거로 가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보통 국어 공통, 문학, 그 다음에 독서, 그 다음에 이제 언어 매체나 화작을 하는데 그런 의미 여기 배치는 무난한 편이고요. 단위수가 다른 학교에 비해서 많습니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문과건, 이과건 국어의 내신의 관리가 문법에 있든 아니면 화작에 있든 그렇다. 분명히 상위권 학생들은 화작을 선택할 겁니다. 이유는 그거죠. 내신의 유리함 때문에. 언내는 어떤 학생이 선택하냐? 내신이 잘 안 나오더라도 나는 수능 때 언내를 보겠다는 친구들. 그래서 이쪽은 수능파, 이쪽은 수능파이기도 하지만 내신을 잘 떼는 친구들이 모여있다. 이렇게 해서 사실상 두 가지로 양갈래로 양상이 나타납니다. 특징은 한가람고는 2학기이긴 하지만 문장론 같은 게 있어요. 이 학교의 특징은 좀 다채로움입니다. 강서구와 한가람고는 약간 대치까지는 아니더라도 약간의 좀 서로 상반된 면이 조금 존재하는데 강서구가 좀 뒤로 갈수록 단순해진다면 한가람고는 뒤로 갈수록 다양해집니다. 내 아이가 사실은 여러 가지 속성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한가람고가 맞겠고 그러나 내신에서의 불리함이 있을 수 있다. 강서고등학교도 역시 마찬가지로 극강의 내신이 필요하다. 상위권에 있으니까. 그러나 공부에 단조로움이 있고 뒤로 갈수록 굳이 여러 개 선택의 고민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국어를 얘기하면서 학교 전체를 조금 말씀드렸고 제가 어디를 찬성, 지지 이거 절대 아닙니다. 그냥 자기에게 맞는 학교가 어떤지를 잘 따져보시라는 의미고 두 과목 고정 없습니다. 다른 학교는 이렇게 다 보는 학교가 없고 그냥 선택하게 돼 있어요. 이게 같은 그룹입니다. 여기는 둘 다 들을 수도 있어. 아니면 하나만 들을 수 있어. 이거죠. 내가 국어에 강점이 있다 그러면 두 과목 고정이 낫겠죠. 또는 1+1이 낫겠고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는 그냥 내가 국어를 잘하건 못하건 한 과목만 수강한 학교가 명덕, 양정, 한가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입시를 고려할 때 교육과정상 둘 다 수강하는 것이 가능하긴 하지만 그렇다는 실익은 수능으로서는 없고요. 내신으로서는 둘 다 수강하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수학 교과과정 넘어갑니다. 수학 교과과정. 자, 수학입니다. 수학은 역시 마찬가지로 같은 상황인데요. 수학 과목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학이 위기학문이라고 하죠. 그래서 다음 단원 넘어갈 때 그 앞에 기초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 1학년의 수학은 중학교 때 3학년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죠. 그리고 수원 과목이 이제 지수로고 삼각함수 그다음에 수열 이렇게 나눠지는데 일종의 나눔에 오히려 수평적으로 이렇게 세 개로 쪼개지는 그런 단원적인 수학입니다. 근데 이 2학기 때 배우는 보통 수투죠. 수투는 함수의 극한부터 미분, 적분으로 이어지는 흐름의 수학이어서 내용이 깊이가 있고 난이도가 꽤 깊습니다. 결국 이 공부는 미적분으로 이어지는데 자연계 학생들이 미적분을 다수 선택한다고 할 때 이 수투에 들어가는 시간과 그 시간의 노력 이런 건 매우 중요한데
우리는 우리 지역은 선행이라든가 이런 거에 많이 익숙해져 있어요. 근데 선행만이 한다고 하면 장수생들이 수학 만점 받아야 되잖아요. 그건 아닌 겁니다. 수학은 학교에서건 본인 스스로건 좀 천천히 이해할 수 있거나 진도가 너무 빠른 것보다는 내 아이의 수준에 맞게 가는 게 매우 중요하고 학교가 이렇게 시수가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학생들을 많이 가르치긴 하겠지만 내 아이가 그만큼 생각할 시간, 문제 푸는 시간 이런 것도 충분하다고 볼 수 있고요. 여기에 수행평가까지 많은 비중이 있다면 내 아이는 수학 시간에 내 진로에 대해서 발표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강서고등학교는 수행평가 비중이 좀 낮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로 봐야 된다? 수업 시수가 다른 학교에 비해서 많은 수학적 경쟁력을 중시하는 교과과정 편성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기하도 있습니다. 이 기하도 우리 포물선, 우리 타원 이런 거 배우고 벡터 배우잖아요. 2학년 때 대체로 2학년 여기로 가죠. 왜 여기 가냐면 기하를 그래도 한번 배워야지. 집에서 때 과목인데 대신 부담 적고요. 그래야지 수능에서 나 기하할 거야, 미적할 거야 결정하잖아요. 미적과 기하도 해놓고 나서 결정할 수 있다. 미적은 당연히 배우지만 그런 의미에서 2학년 때 이렇게 두 단위씩 배우고 있습니다. 미적분은 3학년 때. 그래서 우리 지역은 대부분 3학년 때 1학기부터 미적이 나가게 되고요. 그리고 대부분 학생들은 미적을 선택할 거고 자연계 학생들은 문과 학생들은 경제수학, 경영학과 가는데 필수적인 수학 과목이죠. 이과 학생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대 가는데 물투 안 들으면 안 된다라고 할 정도로 다른 학생들은 다 들었단 말입니다. 그것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반면에 문과도 마찬가지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당연히 공부 잘하는 거지만 전공 관련 과목의 성적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전공 관련 과목이 이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목들은 문과 학생들이 경제수학, 이런 확률 통계 이렇게 들을 수가 있겠고 자 여기서 확률 통계가 3학년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죠. 확률 통계는 내신에 들어가는 과목입니다. 그러니까 내신 따야 되는 자연계 상위권 애들은 문과 상위권 잡으러 가겠죠. 그래야지 다 같이 내신 합산돼서 내 등급이 올라가니까. 그리고 논술에도 나오고 심지어는 논술 범위에 확통이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서울대 권장 과목이니까. 근데 3학년이 딱 되어서 수학을 들어갈 때 내가 미적이 약한 애들은 중위권이겠죠. 그 학생이라면 여기에 굳이 확통까지 선택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상황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강서구 아이들이 확통을 3학년에 들을까? 저는 상위권이 많을수록 듣는다고 생각하고요. 이유는 내신을 포함한 논술 대비를 위해서. 그리고 혹시 모르는 수시에서 서울대 권장 과목이 확통도 있으니까 수원수투, 미적분야, 그다음 확통 이런 부분도 고려 대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얼굴이 어두워지는 부모님은 문과 부모님. 이게 지금 옛날에는 완전히 반대였거든요. 지금은 오히려 다시 또 역전이 됐습니다. 다음은 이 아래쪽. 제가 이제 조금 약간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건 제가 이제 추정을 하는 거고 그런데 제 말이 약간 이런 부분에서 다르게 흘러갈 수 있는 겁니다. 꼭 항상 예외가 있다고 보시고 예상을 하시면서 이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일고등학교 보시죠. 대일고등학교는 수원수도 그대로 있고 기가 똑같죠. 그 다음에 미적 확률 통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대일고와 강서고는 교과 과정에서 큰 차이가 없습니다. 수학에서만큼은 큰 차이가 없고 시수는 강서고가 좀 많습니다. 다음은 이 학교는 연세대학교죠. 수학 교과 과정을 보시면 명덕고등학교 3학년 2학기 때 모두 듣습니다. 이건 뭐 선택의 폭이 없어요. 그냥 이과 문과 다 모두 같이 이달이로 듣습니다. 기하는 역시 2학기 때 들어가 있고요. 미적분은 3학년 때 듣게 됩니다. 그리고 명덕고등학교는 문이과가 같이 수학에 산출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들에 있어서 내신 산출에 있어서 자연계 학생들이 유리할 것으로 보여지는 그런 교과 과정을 갖고 있습니다. 역시 명덕고등학교도 2학년 때 수원수투에 5단위 이렇게 두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이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충분한 수업을 듣도록 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여기는 수원 4단위, 수투 4단위 신목고를 보고 계시고요. 신목고등학교는 수학과제 탐구 확통으로 이렇게 둘이 찢게 돼 있죠. 그러니까 문과 학생들은 확통 듣고 수학과제 탐구는 이과가 들으라는 얘기인데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미적분이 역시 학생들이 대부분 3학년 때 공부할 수 있게 이렇게 배치를 해두었습니다. 큰 차이가 없습니다. 신목고등학교 그냥 보편적인 일반고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 양정고등학교를 보시죠. 양정고등학교도 관심이 좀 많은 학교의 하나일 텐데요. 거기 강서고등학교보다는 2학년 5단위보다 4단위죠. 그러니까 강서고등학교는 수학 잘하는 애들 5단위 1등급 받으면 엄청난 거죠. 4단위 1등급보다 파괴력이 큰 겁니다. 반면에 여기 쪽은 아까 거기는 택이 없었다면 여기는 확통하고 미적이 찢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학생이 역시 미적 확통 다 들을 수도 있고요. 또는 미적만 듣고 심화 수학 할 수도 있고 학생 문과는 확통과 그 다음에 경제 수학 이렇게 듣도록 그렇게 짜놨다 이거죠. 근데 학생들이 그렇게 들을지는
사실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계 학생들의 넘어옴이 있다. 이런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천고등학교 보시겠습니다. 양천고등학교 단위수 일반적인 보편적인 단위수 그대로 가고 있고요. 수원수도 그대로 가고 있고 어떤 지역은 수원수도를 한 학기 때 끝내거든요. 미적분을 2학기 때 끝내고요. 그런 거에 비하면 순서대로 그렇게 무리 없이 여기 조합이 되어 있습니다. 역시 양천고등학교도 다른 학교와 크게 다르지 않고 역시 앞서 봤었던 명덕고 그다음에 강서고가 조금 더 시수가 많다. 2학년 시수가 많다. 이런 특징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장흥고하고 그다음에 한가람고를 보시면 장흥고등학교의 4단위 다른 학교와 같죠. 그리고 여기 확률 통계가 여기 택 4로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더 말씀드리면 이 경우는 말입니다. 아까 3학년이 되어서 부담스러운 중위권 학생들도 이렇게 되게 되면 확통을 문과 학생들 말고 이과 학생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학교에서는 너희들은 기아 들어라고 했지만 난 기아 안 들을 거예요. 확통으로 갈 거예요. 이런 애들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학에서는 국어와 달리 아까 언어 매체와 화작을 얘기했잖아요. 여기는 확통을 듣냐 안 듣냐 이거 가지고 아주 미묘한 대신에 그런 위아래가 생긴다 이런 부분이 됩니다. 2학년 때 확통은 그만큼 많은 자연계 학생들이 실제로 선택을 할 수 있다 이런 여지를 열어놨습니다. 그리고 장흥고등학교가 수시도 좀 가지만 논술도 많이 준비하는 학교 중에 하나니까 확통에 대한 부분도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한가람고등학교는 확통이 여기 3학년 1학기부터가 아니라 2학년 2학기와 3학년 1학기 걸쳐 있고요. 미적분은 3학년 1학기 그대로 나갑니다. 택 1 이상이니까 더 많이 할 수도 있고 더 적게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인데 학교가 여기는 선택폭이 다양하다고 얘기했죠. 문과 학생 확통 하나만 할 수 있습니다. 또 수능 대비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이과 학생 같은 경우는 저 세 개를 다 할 수 있다. 학기별로 쪼개져 있습니다. 그래서 2학년 1학기 때 기하 공부할 거면 할 수 있고 2학년 2학기부터 확통을 공부할 수 있고 3학년 1학기가 되면은 미적분을 확통과 더불어 같이 나가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고급수학, 경제수학은 문과는 경제, 이과는 고급수학으로 3학년 요 시기에 수학 과목의 시수가 총 9단위 정도가 되게 됩니다. 3학년 1학기에 총 수학 분위기가 9단위라는 얘기는 수학을 잘하는 학생 또는 수학에 대한 약점이 다 둘 다 해석에 따라서 여기는 다른 학교에 비해서 3학년 때 수학을 공부를 좀 많이 하는 학교구나 라고 그렇게 교과과정을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수학 교과과정 정리하면 명덕고 선택에 그런 자유가 없이 둘 다 수업을 해야 듣습니다. 내신도 같이 산출합니다. 장흥고, 한가람고 선택 가능합니다. 근데 2학년이면 장흥고나 한가람고는 애들이 치고 들어온다. 라는 애들이 3학년인 경우는 확통 같은 경우 이게 문과 학생들에게는 확통이 내신도 들어가는 과목이고 해서 중요한 과목인데 3학년에 있다 보니까 미적만 하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세 가지 부류로 특징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신목고등학교는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고1 수학이 6단위로 좀 적은 편이고요. 타학교는 평균 4단, 8단입니다. 강서구 명덕고는 고2 수학이 총 10단위로 내 아이가 수학이 강하냐 그렇지 않냐에 따라서 단위수와 고려해서 교과 성적 고려하셔서 경쟁력 고려해서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보셔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수학인데 이제 절반 왔습니다. 지루하지 않으세요? 지금 고비가 지나갔습니다. 지금 그래도 대부분 다 잘 들으시고 한두 분 초점 잃으신 분이 계신데 잘 따라오고 계십니다. 지금. 자, 이 학교는 고려대학교. 눈 좀 이렇게 리프레시 하시라고 이제 학교를 좀 넣어놨고요. 자, 영어는 이제 문법이 따로 없어요. 문법은 따로 없고 그냥 그 안에 독해나 이런 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독해 장문 쪽이 이것도 내신 나오는 과목 3주 과목인데요. 보통 3학년에 한 단위 정도 혹은 두 단위 2학기에 걸쳐져 있고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이 3학년이 되면 이 과목들은 다 역시 수능, EBS 쪽으로 다 넘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 문과도 있고 이과도 있지만 문과 학부모님들은 영어 시간을 단위수가 많을수록 장점으로 여기셔서 여기서 성적을 그리고 사탐 같은 경우는 문과 학생 이과 나눠서 산출한다는 부분을 고려하셔서 문과 학생들에게는 국어 또는 수학에서 약간의 부족했던 점이 영어, 그러니까 탐구 쪽에서 약간 보완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단위수도 충분히 고려하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고요. 그렇지 않고 수능 대비 사실 우리가 영어를 우리 지역은 잘하지만 90점 넘으면 1등급 주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절대평가로. 근데 90점 넘는 애들이 전국에 7에서 8%밖에 안 돼요. 사실상 모든 애들이 90점 넘지 않아요.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역시 내 아이의 영어가 약한지 강한지 이런 부분들이 여기 이걸 선택할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미리 설계해서 그래 너는 영어를 3학년 때 많이 해줘야 된다라는 등등으로 사실 보통 영어를 많이 끝내놓고 그 다음 수학, 그 다음 국어로 가잖아요. 만약에 이게 너무 많다라고 하면 요것만 들으면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강서고등학교는 영어가 총 이렇게 해서 8단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실용영어도 결국 수능 대비 수업이 되는 거죠. 그리고 심화영어 같은 경우도 여기 이거 안 들어도 되고 그냥 미적이나 확통이나 실용수학으로 처리해서 들을 수도 있습니다. 강서구는 선택폭이 적고 그냥 쭉 들으면 국어, 영어, 수학에 나름의 그런 선택 굳이 고민 없이 자기의 맞는 단위로 공부하게 됩니다. 대일고등학교입니다. 대일고등학교는 여기 보니까 영어 시수가 좀 2학년 때 좀 적네요. 그리고 진로영어가 있는데 여기는 내신 반영이 되지 않는 이 진로영어 쪽이라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약간 쉬운 수준의 영어가 아니라 이제 역시 수능 대비가 되겠죠. 그리고 요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건 문과 학생들, 이과 학생들은 뭐 기하 듣겠죠. 문과 학생들이 이 시간이 자기 발표 시간, 자기가 어떤 진로 가겠다라는 걸 충분히 들을 수 있는 단위수다라는 걸 활용을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과보다는 문과의 수시가 경쟁자들이 적다라는 점. 내신도 같이 서로 다 이게 다 전국적인 상황이에요. 문과 학생들이 내신이 떨어지는 건 전국적인 상황이니까 그 안에서 나의 길을 찾아봐라 이런 얘기고요. 자연계학 학부모님들은 여기 샘다리 3다리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영어 필요 없어 그러면 안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대일고등학교에서는 영어는 3시간이면 좋게 그러면 나머지 과목을 선택하지 않고 이거 선택하지 않고 나머지 과목을 선택해서 수업을 들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심화영어 독해나 영어권 문화 다 수능 대비 과목이긴 한데 심화영어 다 모두 내신에 들어가지 않는 절대평가 과목입니다. 명덕고등학교 4단위 그 다음에 마지막에 3시간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영어권 문화 여기도 마찬가지로 명덕고등학교 3학년 때는 한 3시간 정도 영어만 들으면 되는군요. 선택에 따라서 더 들을 수 있습니다만 많이 들어도 6단위 정도 들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부분 이 신목고등학교는 다르네요. 신목고등학교는 3단위만 듣는 게 아니라 거의 5시간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진로 영어 당연히 들어가고요. 영어 독해 장문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요 두 가지에 합쳐서 벌써 단위수가 영어 배정이 좀 많아지는 거죠. 만약에 신목고등학교는 문과가 좀 많은 학교이고 문과 쪽으로 가겠다고 하면 사실 영어가 미디어 얘기를 쓸 수 있고 기자 되겠다는 친구들 말입니다. 정치 얘기도 영어 공부하면서 관련된 정보를 발표할 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로 활용하기 좋은 구조고요. 만약에 이과 학생들이라면 나 영미국어를 안 들으면 되지만 이 진로 영어는 모두 들어야 되기 때문에 영어 시간이 5시간으로 자연계 학생 중에서 영어 시간이 굳이 필요하지 않은 학생들은 좀 많이 있는 그런 배치를 보여줍니다. 영어 교육과정 이제 여기 양정고와 양천고등학교입니다. 양정고, 양천고에서 양정고는 앞서 신목과 같이 이렇게 영어 독해 장문, 영어 문학 읽기는 영어 문학에 대한 지문이긴 한데 이 지문조차도 EBS 지문으로 활용해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정고등학교도 학생들이 3학년이 되면 거의 수능 모드라고 하죠. 그쪽으로 간다 이렇게 보시고 그러면 내 아이의 수시 대비나 이런 부분들은 저렇게 시험 위주, 문제풀이 위주로 가면 어떡하는가라고 했을 때 말씀드린 진로영어 그리고 문과의 사회탐구, 이과의 과학탐구의 진로 선택 과목으로 준비를 해둘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양정고등학교에 이 교과 과정 이외에 내가 스스로 공부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기하나 영미문화권 요거 있죠. 여기도 2학년 때 이렇게 선택해서 듣는데 이과는 기하로 가겠고요. 문과는 영어권 문화 이렇게 수업을 들을 수 있겠죠. 자, 다음이 양천고등학교입니다. 양천고등학교의 영어권 문화 수업 여기 선택해서 들을 수도 있고 아니면 문과는 영어권 문화겠죠. 이과는 기하를 듣겠고요. 단위수 크게 문제 없고요. 다른 학교랑 큰 차이가 없고요. 여기는 영어 시간이 영어 독해 장문 요거 가지고 쓸 수 있지만 어떤 학생들은 양천고에서 나는 영어가 너무 싫어 라고 하는 경우는 아예 영어를 안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 독해 장문 같은 경우도 선택을 해놨기 때문에 내신에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 반면에 선택을 해서 내신을 획득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태그 5개 해봤으니까 분명히 갈라지는 경우가 있을 거거든요. 그렇게 되게 되면 사실상 선택하는 아이들이 갈라지게 되면 한 과목 수강 인원이 줄어들겠죠. 그러면 이 과목에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 화법 장문 찢어져, 언어 매체 찢어져, 여기 미적분 찢어져, 확통 찢어져, 그 다음에 영어 독해 장문 찢어지면서 사실상 나중에 배분이 돼야 되겠지만 한 과목에 듣는 인원이 좀 분산되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3학년 과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어 과목에 있어서 이제 마지막입니다. 장원고와 한가람고가 있는데요.
장흥고등학교 다른 학교와 크게 차이가 없는 4단위, 그리고 마지막에 3시간 영어 독해 장문이 있고요. 그리고 영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면 3학년 때 총 2과목을 4단위씩 해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한편 한가람고등학교는 영어가 여기 3학년 말고 2학년 1학기 때 시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5단위의 영어 성적이 이게 굉장히 크게 좌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기가 보완할 부분은 이렇게 영어에 강점이 있다 그러면 한가람고등학교 영어에 이런 부분에 그 학기의 성취도에 영향이 있을 수 있겠고요. 3학년 때 되면 영어 독해 장문을 안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신 반영하는 영어 독해 장문을 안 듣고 영문학 읽고 끝낼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굳이 내신 대비 따로 없이 그냥 바로 수능으로 넘어갈 수 있게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또는 나는 내신에 대한 비중을 높인다 그러면 3단위인 영어 독해 장문을 마지막에 들을 수 있고 3학기 2학기 때 영어 회화를 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마 이 교육과정이라는 게 수능 대비가 아니라 학교 학생 전체를 위해서 나름 교육적인 차원에서 만들어 놓은 거긴 하지만 영어 회화 자체는 이게 회화잖아요. 사실 수능에 대비에는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진 않고 게다가 3학년 2학기니까 학생부 기재라는 건 3학년 1학기까지가 재학생들 기재 마감이거든요. 여기는 졸업하고 나서 나오는 거니까 여기서 마무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한가람고의 영어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다양한 다른 과목이 있어서의 장점, 수학 시수가 좀 많은 것도 있고 그리고 의외로 한가람고등학교가 수학 시수가 많고 다양한 선택지가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목동하고 진명, 예를 들면 말이 목동고등학교나 진명은 요건입니다만 강선에 안정 대신 한가람을 가라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자기에게 맞는 학교를 찾아보시면 그런 특징이 차이가 있다는 얘기고요. 강서고 대일고 이거는 영어 교육 과정의 특징입니다. 제가 의무단위수에서 요거는 의무단위가 뭐냐면 일단 꼼짝없이 들어야 되는 겁니다. 피해갈 수가 없는 거죠. 요거는 내가 많이 듣고 싶다고 하면 여기까지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나 안 듣고 싶다 그러면 22단위에 끝나는 겁니다. 대일고등학교도 20단위에서 끝날 수 있어요. 나는 영어 더 안 듣고 싶다 그러면 의무단위만 하고 이건 선택이니까 안 들을 수 있는 거고요. 반대로 나는 영어를 많이 듣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최대한 맥시멈으로 들을 수 있는 학교가 대일고 신목고 이렇게 됩니다. 한가람고는 생각보다 많은 영어 시수가 있는 게 아니라 최대로 들어봤자 23단위 정도로 들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수영에 대한 차이를 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탐구 쪽으로 가서 내 아이의 국수영 탐의 각각의 상황에 대한 정리를 좀 이제 탐구로 가보겠습니다. 자, 탐구 쪽에서는 탐구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2학년 때 어떤 선택을 하냐 이거 하고요. 3학년 때 내신 과목 또는 진로대 과목 이 두 가지. 앞에 2학년 때 과목에서 아이들이 이제 문이과 선택에 따라서 과목 선택을 하게 됩니다. 문화생지인 요 과목은 택 3이니까 당연히 이과 학생들 문화생지 중에 하나 선택하겠지만 저 선택 과목은 나중에 추과목까지 이어져서 자기의 전공을 최대한 빨리 뽑아야 되는 것이 바로 저 선택 과목이 2학년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과보다 문과가 더 중요합니다. 문과 같은 경우는 사실상 아이들이 정치나 경영이나 아니면 뭐 언론으로 간다 하더라도 그거에 관련되는 과목이 분명히 있거든요. 생활윤리, 이게 이제 공리주의 같은 이런 쪽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게 대부분 법 쪽이나 이런 쪽에 들어둬야 되는 거죠. 사회문화, 사회학과 관련 많이 들어야 되는 과목이고요. 한국지리, 여기 경제 얘기도 좀 들어가 있습니다. 한국지리 자체가. 그리고 사회문제 탐구 같은 경우는 내신에 들어가지 않지만 3학년 1학기 때 이렇게 문제 탐구를 일종의 보고서 쓰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탐구 보고서로 교과 안에 있다는 점. 이과 학생들 같은 경우는 문화생 중에 선택해야 하죠. 물리냐 아니면 지구학이냐 아니면 생명과학 지구학이냐 수능을 생각해 선택할 수도 있고 저는 바람직한 것은 나의 진로와 연관된 연계 과목 이게 가장 필요하다. 그러니까 의생명 쪽이면 당연히 화생이 되는 거고요. 물리 생명과학 하는 애들 있습니다. 바이오 이공학 이런 쪽 생각하시면 또 물화 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기계공학 하는 친구들이 주로 물화를 많이 하죠. 이런 선택은 위계 과목이고 여기 공부를 하게 되면 아까 물투, 뉴턴의 물리학도 배우고 지구학 배우게 되면 대기만 배우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은하도 배우고 투 배우면서 항공우주 가는 애들은 지구과학 투 듣는 겁니다. 그런 과목으로 심화할 수 있다라는 점. 문과는 뭐가 있죠? 문과는 여전히 내신 과목으로 살아 있습니다. 이과 애들은 사라진 상태로 경제, 윤리사상, 정치과 법을 들을 수 있습니다. 제가 강서고등학교 단출한 거냐면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수능 과목, 사회탐구 과목은 총 몇 개 과목이 있습니까? 7개인가요? 5개인가요? 자, 우리 생활윤리나 생활윤리, 윤리와 사상, 윤리 과목, 세계사, 세계지리, 한국지리, 뭐 이런 과목 생각해보면 총 9개가 있습니다. 강서고등학교는 과목이 몇 개가 있죠? 3개고,
그 다음에 여기에 다시 3개, 6개, 3개가 없어졌습니다. 그 아이들의 선택은 굳이 필요 없어요. 그냥 이 학교의 요 부분은 너희들은 여기에 과목을 딱 들으면 돼, 이거. 그러니까 딱 군더더기에 뺀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없습니다. 그냥 얘는 가면 생윤, 삼은 한지 듣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경제, 윤리사상, 정치와 요거 3개입니다. 만약에 여기 없는 세계지리랄지 또 여기 없는 세계사를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 강서구에 가면 안 되죠. 그리고 이 과목은 왜 중요한가? 역사 한번 생각해보면 역사는 전쟁 얘기고 전쟁은 정치와 연관돼 있죠.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선택하게 해주냐 안 해주냐도 중요한 거죠. 그럼 이 부분은 뭐가 유리한가? 이 과목이 바로 수능 볼 때 유리한 과목입니다. 아이들 입장에서 경제나 정치, 윤리사상, 정치와 법이랄지 이 과목은 수능 대비로 유용한, 그러니까 잘하게 되면 표점도 높고요. 그리고 다수가 선택하기 때문에 등급당도 쉬운 그런 과목입니다. 그래서 강서고등학교 나름의 그런 부분에 대한 진학부장의 나름의 그 생각을 읽어볼 수가 있었고요. 물론 그분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제가 봤을 때 이렇게 단촐하게 하는 부분은 전국적으로 없습니다. 대부분 9개 과목 주고 선택하게 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6개로 다 정리를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고전과 윤리는 뭐냐면 고전윤리 배우면 애들 막 다 잘걸요? 금강경 나오고 막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 선택할 아이들 많지 않을 거고 융합과학 같은 경우도 요즘에는 융합과학 부분으로 해서 공부할 수 있으나 제가 봤을 때 이 택 둘 과정에서는 역시 투과목으로 이어서 연계되어 공부하길 바라고 내신 대비가 아니라 저기는 절대평가지만 충분히 학생들이 나름의 이와 관련된 전공 관련 연계 활동을 꼭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학교가 그런 부분에서 수행평가를 하면서 이 투과목 같은 경우는 수행평가가 100이에요. 자, 앞서 내신 나오는 과목 있잖아요. 강서고등학교는 지필고사가 80이에요. 나머지 수행이 20밖에 안 되고요. 근데 저런 투과목이나 이런 과목들은 수행이 100이에요. 그러니까 그 과목의 특징을 잘 살려라. 이런 부분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지 3년에서 대학 갑니다. 대일고등학교 보시겠습니다. 대일고등학교는 고전과 윤리를 2학년 1학기 때 깔아놨습니다. 다 들어야 됩니다. 애들이 불교, 도교, 금강경 이런 걸 읽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통합과학도 이제 듣게 되고요. 통합과학은 당연히 듣죠. 그리고 과학사까지. 그러니까 여기 대일고등학교는 요 내신에 들어가지 않습니다만 이 단위수로 학생들에게 뭔가 의도를 한 것 같은데 문과 학생들에게 이거 활동은 종교나 이런 쪽. 여기 과학사 쪽도 마찬가지로 과학을 포함한 전반적인 과학교육 같은 사범대학 간 아이들 이런 학생들에게는 이 과목이 유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학교 선택할 때 개설되어 있는 과목과 내 아이의 진로 이런 것들과 아주 밀접한 그 상황을 가져야 되고 막상 갔더니 그 과목이 없다. 그런 것도 내 아이의 진로에 수시에서만큼은 조금 부족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택3이 되는데요. 여기는 섞여 있습니다. 이 섞여 있다는 얘기는 어떤 식으로건 문과 학생들이 내신이 들어가지 않은 과목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사회문화 탐구, 과학과제, 한국사회 건축 일반이나 이런 거 들으면 결과적으로 학생은 저 내신 과목 3개를 피해갈 수가 있는 부분도 있어요. 대부분 학생들은 여기에서 자기가 공부할 부분을 찾아서 공부하면 되고 단위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른 학교는 보통 3단위거든요. 여기 2단위로 단위수가 많지 않다. 그런 점이 뭐라고요? 수업 시간이 적다라는 점이고 그 시간이 마찬가지로 학생들의 도움이 조금 덜 될 수도 있다라는 점으로 수업 시간에 의미를 좀 두고 싶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내신은 2단위니까 2단위 1등급보다는 5단위 1등급이 압도적이죠. 자, 다음 보시면 3학년이 되어서 내신 과목이 이렇게 또 3단위에서 3개 들을 수가 있고요. 여행지를 듣게 되면 내신 관련 과목은 2과목으로 줄어들게 되는 특징. 대일고등학교 이과 같은 경우는 2과목이 이렇게 개설되어 있습니다. 다른 학교 똑같고 일반 공립과와 거의 같습니다. 그와 같이 큰 특징 없이 3학년에 개설이 되어 있고 반면에 여기 2학년의 선택 과목은 다양한 선택이 가능한데 문과 학생들이 아예 저 사탐 과목을 모두 안 들을 수 있는 그런 조합도 나온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다양성이 미우고 근데 이제 교과의 산출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넘어가냐 아니면 나는 극복하냐 이런 게 앞에 있는 과제가 되겠죠. 이제 명덕고등학교입니다. 명덕고등학교는 여기도 대일고등학교와 마찬가지로 단위수가 좀 적고요. 저는 이 단위수가 클수록 내신의 파괴력이 크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명덕고등학교에 갈 경우 문과 학생들 같은 경우는 아까 수학이나 국어에서 같이 경쟁했던 부분에서 이제 나 나름의 경쟁력을 키워야 될 때 배우는 과목 자체는 다양하게 다 깔려 있으나 단위수는 그렇게 크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택3이 되면 여기 뒤에 가서 역시 사탐 과목 4개를 중에서 하나를 듣거나
사형제 탐구를 둘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치와 법에 대한 학문이고 정치외교 하는 아이들, 사법 로스쿨 가겠다는 아이들, 세계지리, 관광학과 가겠다는 아이들, 경영 아이들, 윤리와 사상, 철학이나 문학 쪽에 관련된 얘기고요. 세계사, 꼭 역사만이 아니라 역사 쪽에 가는 아이들 포함해서 정치 쪽에 가는 아이들 선택하시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문과는 9개 선택이 있어서 그게 매우 진로에 중요하고 단위수에 따라서 내신에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런 면에서 명동고등학교는 사탐이나 이런 부분에서 단위수의 파괴력이 좀 적은 학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내 아이가 사탐을 잘한다. 사탐으로다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강점도 키워야 되고 내신도 잘 따야 되겠죠. 그리고 그만큼 내가 잘하면 세특에도 잘 적힙니다. 아까 제가 학업 역량 중에서 모두 잘하면 좋지만 우리 지역은 모두 잘하는 학생들이 많지 않잖아요. 그럴 경우 관련된 영역에서 공부 잘하는 아이들, 물리가 아주 잘 돼 있거나 사회과 문화를 잘하거나 이런 부분도 참고의 대상이 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튀는 쪽이 그런 부분이 있는가. 그리고 그 단위수가 클수록 수업 시간도 많은 거잖아요. 선생님들이 관찰하고 적어줄 시간이 많다. 또 발표할 시간도 있다. 프로젝트 연구 얘기할 시간도 있다. 선생님하고 자주 만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목고등학교는 단위수만으로는 충분히 문과 학생이건 이과 학생은 크게 불만이 없는 단위수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양정고등학교. 양정고등학교는 문과 학생들이고 환영이죠, 이렇게나 많이 문과 수업이 있습니다. 이과 학생들이 이과 듣겠죠? 마찬가지입니다. 문이과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양정고등학교는 탐구가 2학년 때 거의 대격전이 되겠죠. 많이 배우기도 하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이 모든 과목이 내신에 들어가니까 여기서 내신 파괴력이 차이가 나고 문이과 따로 산출이 되겠죠. 이게 그대로 이어집니다. 3학년 1학기에도 이어집니다. 물론 이렇게 피해가는 애들도 있을 거예요. 택3에서 고전윤리, 사연제 다 이렇게 해서 하나 있겠으나 나는 분명히 내신을 좀 더 얻어야 되겠다는 경우는 이 과목 3개 선택하고 수능 대비로 넘어갈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양정고등학교는 문과 특히 파괴력이 크고 이과 학생도 2학년 때 내신 파괴력이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양천고등학교입니다. 양천고등학교 여기는 무난하게 그냥 택3으로 되어 있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무난하게 택3이니까 다른 학교와 큰 차이가 없고 많지도 적지도 않은 딱 중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선택 과목은 말입니다. 2학년 때하고 3학년 때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모두 내신에 반영되어야만 전공하고 매우 중요한 것은 이과, 문과 모두 똑같습니다. 내신 반영은 두 과목은 내신 반영 안 되고요. 그리고 사탐은 3학년 때까지 내신 반영이 된다. 자, 여기 장흥고등학교입니다. 장흥고등학교는 2학년 때는 다른 학교와 똑같고요. 3학년 때는 사탐을 잘한다? 의미 없이 세계사 하나밖에 들 수 없습니다. 내가 내신에 대한 그런 것들 고려하면 세계사,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여행지냐 사회탐구 택 둘 해버리면 됩니다. 이 상황은 내신에 대한 교과 전형의 무게를 둔 학생은 세계사를 들을 거고 그렇지 않고 수능도 다 세계사 안 할 거다 그러면 여행지리와 사회탐구 과목을 통해서 수업에 부담을 드리면서 그리고 이제 비교과 관련된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장흥고등학교에 있습니다. 자, 이제 한가람고등학교 이제 다 왔네요. 탐구의 한가람고등학교를 보시면 이렇게 단위수가 이렇게 하나씩 짝이 안 맞는 거는 이 단위수 딴 데로 돌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토합값이 3단이잖아요. 이게 제가 실수한 게 아니라 여기 걸 떼서 다른 데를 하나 더 준 거죠. 이렇게 좀 자율적인 과정이 자율고의 특징인데 그런 자율성은 한가람고가 가장 이 지역에서는 강한 것 같습니다. 여기도 탐구와 탐구, 아까 양정고처럼 탐구로 뒤집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2학년 때 성적, 1학년 때 내신 조금 삐뚤거렸다 하더라도 문과는 2학년, 3학년에 탐구로 뒤집을 수 있다. 이과는 2학년 때는 보통, 3학년 때는 투 과목이 이렇게 4개나 깔려 있으니까 설마 물투생투 이걸 4개 다 하진 않겠죠. 한 2개 정도 하고 나머지 2개는 고급 물리학이나 고급학 이런 쪽으로 심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 입결을 보여드릴 때 아이들의 인풋도 중요하지만 학교가 얼마만큼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다양성을 줬는가라는 부분도 사실 수시에서는 학점제 도입이란 이슈도 있겠지만 역시 학생들에게 어떤 차이를 갖고 어떻게 공부해왔는가가 학교의 나름의 플랫폼, 경쟁력과도 연관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자, 사탐 정리해 보여드리겠습니다. 강서고등학교 18단위,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아주 그러니까 빼도 박도 못하고 18단위 무조건 드려야 됩니다. 양정고등학교는 24단위, 말씀드렸죠. 파괴력 크다 이런 쪽이고 대일고등학교는 안 들으면 8단위밖에 안 들 수도 있습니다. 자, 뒤로 가면 3학년이 되어서 파괴력 한가람고는 24단위까지 들 수가 있으니까 파괴력이 큽니다. 보통은 18단위가 맥시멈이 되는데 한가람고는 탐구의 파괴력, 특히 여기는 문과가 되는 거죠.
문과 학생들, 한글한고 이과가 많은 편인데 문과 학생들이 조금 더 손해 아닌 나름의 자기의 나름의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될 수 있다. 이런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고, 물론 인원은 한글한고가 좀 적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회는 존재한다라고 설계를 하시기 바라고요. 자, 다음은 이제 과학탐구 쪽입니다. 과학탐구 이과 쪽 부모님들 봤을 때 역시 양정고등학교가 과탐에서 크게 2학년 때 대견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과탐2는 내신에 반영되지 않지만 학생들이 듣는 단위 수에 따라서 많이 들으면 24단위, 적게 들으면 12단위 정도로 마무리 될 수가 있고, 저는 진로선택 과목이 아이들이 아직은 마무리로 전공에 꼴이 날 때, 결국 어느 과를 쓰기로 했다라고 얘기할 때 가장 피부에 와닿게 자기 얘기를 쓸 수 있는 게 바로 이 2과목이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3학년 2학기 때 마무리될 수 있도록 2학년 중반에 2학년 2학기 정도에 마무리하는 부분을 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지필수행 쪽으로 갑니다. 네, 지필수행. 이 지필수행 쪽은 우리 지역에 제가 수행에 대해서 좀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우수한 학생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수행의 종류가 이렇게 단조롭군. 시조창작? 조금 너무 올드하지 않나요? 아이들에게 있어서. 그리고 주제탐구 차라리 이런 게 있어야죠. 불평등과 생명복지에 대한 얘기를 할지, 시장경제, 금융자산. 아이들이 분명히 그럴 겁니다. 우리 학교는 수행의 비중이 낮고 변별력 없어 엄마 대충 해도 돼라고 하지 말고, 그 시기에 내가 준비해서 가면 선생님이 써줄 내용은 수업 내용이 아니라 내 아이가 했던 활동입니다. 그 활동들이 충분히 녹아낼 수 있도록 수행의 시간을 저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고, 이건 제가 학교에서 얘기하고 싶거든요. 학교에다가. 그래서 제가 입시 X8 만든 게, 이걸 다 평가해서 이거 부분이 약할수록 수시에서 애들이 대학 못 가고 정시가 간다. 이렇게 되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일고등학교 좀 공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행을 하긴 하는데 어떤 거로 수행하는지가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제가 말하자면 대충 하면 대충 결과가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명덕고등학교. 저는 그래도 이 지역에서는, 이건 제 주관이 들어갔습니다만, 서원 논술형 평가 이것도 있어요. 근데 프로젝트 평가가 있습니다. 사회란 프로젝트, 물론 수업 활동 참여도니까 수업 시간에 절명 깎는 거죠, 강점. 그렇지만 주제 발표라든가 문제집 평가라든가 평가와 발표와 프로젝트가 적절히 섞여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특징이 있다면 애들이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나름 스스로 오래고 긴 활동을 할 수가 있고 독서도 좀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겁니다. 신목고등학교. 저거 봤을 때 너무 단조롭죠. 서술형도 이건 뭐 서술형의 주관식이겠고요. 기타는 뭔지 공시가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강남하고 일산이 있는데 일산은 칼 같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수행표가 뭐 하겠다가 다 나와 있거든요. 낱낱이. 그런 학교일수록 학생부가 볼 거가 많고 애가 뭐 했는지가 선명하게 보이는데요. 이렇게 뭉뚱그려 놓으면은 결국은 내신으로밖에 볼 수가 없고, 그래서 우리 집 5등급 애들 학생부 보면 기가 막힌 경우가 많아요. 자, 다음. 그러니까 성적도 좋아야 되지만 그런 부분의 뒷받침. 여기 이 양정고등학교, 여기 나름의 사립고로서 이 정도는 뭐 어느 정도 수행에 대한 나름의 형식을 갖췄으나 저는 좀 더 나아갈 필요가 있다. 실험평가 중화반응 이 정도로 끝내지 말고 좀 더 아이들에게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 약간 보통입니다. 자사고치고는 보통입니다. 양천고등학교, 지금 보시면 여기 수행평가 내용인데 여기는 보통 이하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토론교에서 수학기사 분석, 대본 읽고 말하기, 역사장문, 학생들에 있어서 이게 좀 제대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 제대로 진행된 게 반영될 수 있다면 저 20%가 아니더라도 학생들의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형식적으로 안 가길 바라고. 장흥고등학교. 장흥고등학교는 보고서 역사인물 도시에 대한 이야기 보고서를 쓰거나 조별 보고서 다문화, 실험과찰 보고서 이런 것들이 학생들이 나름 자기가 배운 걸 실용적으로 써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여지가 보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모여서 회의도 하고 팀도 이뤄서 활동도 해보는 그런 활동들이 있다면 그게 바로 큰 입시에 도움이 되는 거죠. 한가람고등학교 좀 구체적이죠. 여기도 구체적일수록 그 활동이 분명히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탐구보고서 화학실험이 있고요. 전동기에 대한 얘기도 있습니다. 사회탐구보고서 써야 됩니다. 근대사에 일기도 한번 써보는 거죠. 신문도 제작해봅니다. 환경문제 발표도 해보고요. 애들이 좀 바쁠 겁니다. 학교에서 해보라는 게 많고 바쁘다 이런 부분은 이건 결국은 너한테 다 짐이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도움이 된다. 그 활동이 누적되어서 대학에 간다라고 보자면 이런 활동들의 차이가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비율을 따져보면 양천고와 강서고가 수행 비중이 좀 낮은 편에 속하고요. 대일고부터 한가람고인데 이게 60, 40이라도
형식적으로 가느냐, 시험 보고 끝나느냐, 아니면 진짜 아이들에게 시키고 확인하고 그 부분이 반영되느냐의 차이가 있다는 점. 그러나 전체적으로 우리 지역에서는 명덕, 장훈, 한가람고. 자, 요 세 학교를 한번 입결을 잠깐 조금 이따 보실 텐데, 미리 말씀드리면 명덕고, 장훈고, 한가람고는 나름 수시에서 4명 이상의 입결이 서울대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뭔지, 그럼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될지, 이런 부분이 있고요. 강서고등학교는 장점이 있습니다. 정시로는 서울대를 또 많이 가는 학교에 해당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육운영 특색 사업에 대한 부분들, 이 부분은 학교에서 공시한 건데요. 강서고등학교는 건축 쪽에 가는 친구들이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건축과 관계된 이런 반이 있다는 얘기는 충분히 자기가 르꼬르비지에 뭐 이런 식의 유명한 건축가를 좀 연구해 보거나 토론할 수 있는 애들이 있는 겁니다. 애들이 공부할 때 자기랑 비슷한 뜻이 있는 애들이 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그게 매우 좋습니다. 아두이노 코딩, 그 다음에 학점제 선도학교라고 돼 있지만 저는 아두이노 코딩에 좀 더 방점을 두고 싶습니다. 이런 코딩 작업은 나중에 소프트웨어 전형이랄지 이런 쪽으로 갈 때 형식적이지 않고 저거만 제대로 된다면 인공지능이나 이런 쪽, 연세대 반도체 공학 이런 데 저거 준비해서 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대일고등학교. 여기는 공익캠퍼스가 사회과 한국사기 이거 하나 있는데 고교학점제 선도학교 이 정도 있고요. 영어가 수준별 수업으로 돼 있고 뭐 북카페 생각을 펼쳐라 이렇게 돼 있어서 다른 항목은 다양하지만 보통 다른 일반 공립고도 이 정도의 수준은 하고 있다. 대신 이게 제대로 진행이 되느냐 이런 부분에 그런 부분을 확인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명덕고등학교 여기 좀 구체적입니다. 제가 명덕고등학교를 봤을 때 과학중점학교 물론 이것도 특이합니다. 회복적 대안교실 운영이라는 말, 이 말은 애들 케어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이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중점학교의 특화 프로그램으로 아래에 있는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아이들에게 도움될 만한 내용. 이과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이거 아주 중요한 활동의 프로그램이니까 내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리더 양성은 문과 학생들 위한 거죠. 명덕고는 문과와 이과에 대한 나름의 분명한 프로그램과 구체성이 있다라는 게 여기 나온 발표에서 그렇고요. 신목고등학교는 그냥 인문사회, 문과, 이과에는 딱 적당한 구색. 더 잘하지도 더 못하지도 않은 딱 보통 이렇게 수준으로 보여집니다. 양정고등학교. 교내상에 인증제가 있습니다. HRD 아카데미가 또 있고요. 문과 쪽이죠. 국제교류 쪽인데 잘하면 미국 유학도 갈 수 있다. 뉴욕대 쪽에 학교 추천 전형도 있더라고요. 물론 돈은 자기가 내야 되지만 여기 학교장 추천 전형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쪽 양정고가 또 사립으로서 오래된 역사 때문에 이런 국제교류 학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진출할 수 있는 여지가 있거나 교류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그런 경험이 여기에 있습니다. 독특하더라고요. 외고 수준에 해당합니다. 양천고등학교는 그냥 아침 시간 독서 운동.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게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독서교육 종합 시스템 활용이 뭐냐면 애들의 독서 목록이 온라인으로 기록이 되는 겁니다. 저거를 선생님도 열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 아이가 무슨 책을 읽었는지 알 수가 있는 그런 겁니다. 잘만 활용되면 좋은데 아침에 독서를 1, 2학년 전체 월요일, 목요일 아침에 시키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잘 진행되면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라도 제대로 되면 그것만큼 좋은 건 없다. 자, 다양하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닌 겁니다. 장원고등학교는 제가 보니까 수업 실명제입니다. 선생님들이 무슨 수업했는지 강의평가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명품창의 아카데미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주도 학습체제, 자기주도 특화진로라고 해서 사교육의 컨설팅 프로그램까지 가져와서 또 졸업생 멘토까지 동원해서 사실상 거의 그 사설학원 3학년 기숙학원에 거의 가깝게 이렇게 해주고 있고요. 학습관리도 기초 탄탄, 그 다음에 학력시험 원래고사가 있다면 이게 매월 한 번씩 치른다는 얘기입니다. 모의고사를. 내신고사 따로요. 우수학생 심화 프로, 거의 수능 중심의 기숙학원의 그런 모습이고요. 강의평가가 있다는 얘기는 선생님들도 있잖아요. 자기가 몇 점인지 아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가람고. 선지 교과 교실제라는 건 물론 일반으로 바뀌게 되니까 이게 그대로 유지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안에 학교 안에 나름의 시설이 괜찮죠. 대형 자습실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발표할 수 있는 공간도 충분하다는 점이 이제 일반고로 전환됐지만 충분히 그런 부분이 있고 이 학교는 수준별 수학 수업을 진행하네요. 수학을 수준별로 나눠서 1학년 때 진행하는 거는 장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독서교육 같은 경우도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여기는 한가람고등학교는 좀 다른 점이 사서 교사의 주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서 선생님 제가 많이 찾아가러 가거든요. 그분들 심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과 상의해서 어떤 책 읽을지는 고민을 해보라고 했는데 여기는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한 줄이라도 아이들의 도움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런 점에서
저 장흥고등학교 한가람고 어떤 각각의 특징이 좀 있다. 저쪽은 타이트한 관리 이런 쪽이고 이쪽은 자유로운 선택폭 그리고 학생들이 할 만큼 나름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 특색 프로그램에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제가 서둘러서 왔는데 이것도 좀 애들의 문제는 좀 따져가야죠. 제 친구가 변호사가 있는데 그 아들이 둘이고요. 여자예요. 근데 아들한테는 절대 여학생과 연관된 일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도 하고요. 또 하나가 학폭으로 넘어오는 경우는 서로 이제 고학력 고소득자분들이 많대요. 일단은 합의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이 불러서 좀 적절하게 얘가 잘못했다고 반성하고 그러니까 좀 봐주시지 않는데 절대 안 봐주겠다. 라고 하시면 저렇게 학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좀 심각한 사안인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남학생들이 좀 많고요. 남학생 중에서 경쟁학교, 그러니까 좀 너무 공부 잘하는 데 많이 있거나 이런 좀 그런 학교, 꼭 드세다고 해서 막 이런 학교가 아니라 공부 잘하고 경쟁이 좀 심한 학교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난해 심의 건수고요. 이런 일들이 있었고 이렇게 요양하기도 하고 퇴학 처분도 하고 서면사고나 보복금지 같은 이런 것도 하고 있고 대일고등학교 일도 있었고 명덕고등학교는 없습니다. 신목고등학교는 지난해 이렇게 몇 건이 있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 부분은 학생부에 남습니다. 나중에 이렇게 하면 대학에서 이 학생들을 뽑지 않아요. 물론 학생부가 졸업하면 이제 사라지게 되죠. 저 기록은. 이런 부분들이 우리 지역에 좀 있고 여기만 그런 건 아닙니다. 다른 데 많아요. 많은데 조용히 합의돼서 없으면 이것도 없다라고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합의가 된 거죠. 그러고 나서 없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아예 진짜 깨끗하게 클린한 경우도 있고요. 또 그러길 바랍니다만 여기 양정고등학교에서도 약간의 그런 심리적인, 신체적인, 언어적인 폭력이 있었다라는 부분들. 내 아이가 학교 생활할 때 꼭 그렇게 저런 부분에서 유의할 점도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라고 학교를 선택할 때 고민으로서 이것도 얘기해놨습니다. 남학생들이 여기 좀 많습니다. 자, 강서고등학교부터 대일고등학교, 명덕고등학교인데요. 좀 수치가 낮은 게 대일고등학교죠. 대일고등학교가 4년제 비율이 좀 낮고 신목고등학교 좀 더 낮은 편입니다. 대부분 우리 지역을 포함해서 대부분 학교는 한 50% 내외거든요. 40%가 조금 50%가 약간 안 되거나 강서고가 그런 모습이고요. 여기 명덕고도 마찬가지로 그와 비슷한 진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파란색은 애들이 전문대도 안 가고 국외진학 안 했던 얘기니까 재수 쪽으로 간 아이들이라고 추정하는 게 맞겠죠. 자, 그리고 다음 양정고등학교, 그 다음에 양천고. 양천고등학교는 지난해 기준으로 56.5%니까 4년제 간 학생들의 비율이 좀 높은 편에 속하고요. 재수도 좀 적은 편에 속합니다. 대학의 수준이나 이런 것들은 모르겠으나 4년제로 많이 간 학교가 양천고, 장흥고 이런 학교들이 선생님들이 애를 써서 무조건 일단 합격을 시키는 거죠. 그런 학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어떤 학교는 이제 공부를 잘하니까 난 이 대학 밑으로 안 가겠다 이렇게 해서 오는 경우도 있고요. 자, 여기는 서울대학교 실적입니다. 서울대학교 실적은 2022년부터 2021년, 2020년 이 점이 있는 데는 미공식. 학교가 발표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기자가 전화해도 우리는 말 안 하겠다. 학교 서열하고 우리한테 이렇게 해서 말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학교가 공시하거나 저희가 확인한 부분인데 2021년 누적된 인원입니다. 누적된 인원. 아무래도 누적된 인원 강서구가 제일 많네요. 근데 보시면 이 수시는 한 명밖에 못 갔습니다. 지난해. 정시로 13명이 갔고요. 역시 수시 정시 보시면 강서구가 수시가 강하지 않고 정시가 강한 이유 아시겠죠? 학교 자체가 그렇게 정시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부분이고요. 강서구가 예전에 서울대 입결로 따지면 24위까지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랭킹으로 따지면. 어떤 한 해는. 그러니까 요거는 학교별 서열은 아닙니다만, 우리 지역의 경쟁력으로 이 대일고는 몇 년째 입결을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2020년은 그래도 10명을 갔던 적이 있다. 그 당시는 44위, 명덕고 59위로, 명덕고가 보시면 이렇게 수시 합격 비율이 높죠. 그렇죠? 생각보다 수시와 정시의 밸런스가 비슷하죠. 이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꼭 어떤 프로그램이 많다가 아니라 학교가 얼마만큼 그런 부분에서 더 신경을 쓰느냐 안 쓰느냐 이런 게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저는 명덕고등학교처럼 다른 학교도 제가 이걸 칭찬하는 게 아니라 수시의 양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수시의 양상이 그렇게 서로 밸런스가 맞췄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 목동고등학교 71위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던 적이고요. 수시와 정시에서 수시 비중이 높았던 적도 있죠. 이렇게 4명 갔던 서울대에 위치하는 지금 빼고 말씀드립니다. 양정고등학교는 누적해 30명이 지금 서울대 다니고 있는데 대체로 한 32위권에 있습니다. 그리고 양천고등학교도 서울대 진학으로 따지면 한 50위권 들어갔던 적이 있습니다. 요 학교들은 이제 여고니까 빼고 장흥고등학교는 3명 그래서 약 100위권 내외 우리 지역에서 인풋 학생들 고려했을 때
100위권 학교들이 많다. 근데 이 부분은 저는 이게 수시에 대한 부분을 신경 쓰지 않으면 점점 줄어들 겁니다. 랭킹이 좀 밑으로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역의 경쟁력은 학교 생활 자체의 경쟁력과 매우 밀접하다.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애들이 제가 이렇게 입결만 가지고 대학 선택하지 마시고 학교에 나름의 진학부장인 학교 설명회 있잖아요. 거기서 어떻게 학교에서 해줄 것인가를 많이 요청하시고 들어두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요 내신보다는 좀 낮은 내신도 가긴 가는데요. 2점대 후반 이런 경우 교과 전형이나 이런 쪽으로 동국대나 건국대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물론 3점대 학생들도 일부 가죠. 근데 모의고사가 죽으면 정시로 돌리기도 합니다. 이건 수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역시 요거는 내신을 따기 좀 쉬운 학교.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서는 내신 따기 참 다 어렵지만 그래도 좀 내신이 조금 따기 쉬운 학교들 같은 경우는 컷이 조금 올라갑니다. 대체로 저희가 배치한 부분은 일반고 기준으로 요 내신이면 내신만 가지고 뽑진 않지만 대체로 입결도 그와 같이 나타나는 거를 이제 저희가 표로 구현을 해봤습니다. 자, 학종 배치표 요거는 이제 특목자사고 쪽인데요. 여기 내신이 많이 낮죠. 그만큼 내신 따기가 어려운 부분이고 이 학교 자체는 내신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사실상 그런 프로그램과 그런 활동들이 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종합전형의 나름의 그런 특징이 있는 곳인데 일반고도 그럴 부분이 있다. 저는 1학년 때 지금 보시면 수시 정시, 입시 용어 이런 거 파악해 두시고 그리고 내신 공부는 당연히 기본이다라는 점인데 단위수를 고려한 학교 선택도 매우 중요하다는 부분들 비교과 관리가 우리는 먼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 최대한 당겨서 전공에 대한 너 뭐 잘하니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 2학년이 되어서는 사실 1학년 2학기 때 진로색 과목 선택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2, 3학년 과목의 선택은 2학년 1학기 때 9월 달에 이미 학교 조사를 합니다. 그때 결정을 해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로 연관 교과 관리가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선택이 되어 있고 거기서 내가 어떤 식으로 심화 활동 할 건가 이 심화 활동들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학교가 학생들에게 해줘야 될 역량이고요. 주제 탐구나 연구 활동 같은 경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드론만 가지고도 우리가 알고 있는 드론만 가지고도 또 아까 말씀 보호액기를 가지고도 충분히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에 대한 걸 한 번씩은 자기 테마로 잡아서 할 수 있다는 얘기고 행사라든가 캠페인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자기만의 연구와 주제를 찾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수능 대비 또 논술 준비는 2학기 때 보통 하잖아요. 2학기 때는 이제 내가 수시가 유리한지 정시가 유리한지가 아마 로드맵이 어느 정도 나와서 결정이 되겠죠. 제가 이렇게 설계도를 만들어 놨지만 또 복잡하지만 저는 이게 시작이에요. 기초학업 역량 진단 제가 아까 3월 합격 말씀드렸죠. 아이들에게 그냥 객관적으로 한번 보게 해주시고요. 점수는 굉장히 공정한 겁니다. 진로 적성 진단 이것도 마찬가지. 그래서 저 앞에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학교의 일정이 애들이 감당하기 어렵고 아이들이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생활이에요. 자기가 이렇게 살 수 있을까를 회의적으로 많이 느낄 거예요. 근데 그때 가장 중요한 단추는 진로 적성과 저 학업 진단 저기서부터 천천히 풀어가고 서둘지 말고 우리 지역은 진도를 빨리 나간다기보다는 말씀드렸지만 수학 1, 2, 영어, 시수 어디 막 몰려있나요? 그렇게 안 돼 있고 일부 학교 빼고는 대부분이 순차적으로 일반 공립고의 보통교육 과정을 밟고 있으니까 나름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그런 활동에서 좀 잘 활용해서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다양한 분들이기 때문에 다양한 얘기를 했습니다만 거기에서도 본인이 또 치게될 말씀이 있을 겁니다, 각자. 그리고 저는 요 활동은 뭐냐면 거긴 없는데요. 제가 여기에 학교별로 경쟁력을 다 써놓은 겁니다. 이 학교는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 저는 이 파일이 이게 학교에 닿기를 바래요. 제가 이 자료를 드리는 거는 이 자료가 여러분의 아이한테 다 가서 선택에 도움이 되길 바라는 부분이고 그래야지 비용도 줄어들고 빨리 선택하고 준비할 거 아니겠어요? 그게 더 나으니까요. 그리고 이 부분은 목동에 제가 왔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 목동 지역에 대한 학교 조사, 학원 분석 이런 것들을 새롭게 해서 학교가 나름 이런 부분에 대한 자극을 좀 받고 자기가 자기에 맞는 경쟁력을 찾아서 대학에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제 얘기에서 이제 여기 이제 만족도 조사지가 있습니다. 이 만족도 조사지 보시면 오늘 보기 선택 설명에 얼마나 만족하시는 게 있거든요. 불만족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저도 예전에 재수반에서 강의할 때 애들이 처음에 제 강의 불만족이에요. 근데 수능 마지막쯤 돼서 하는 강의 평가는 늘 매우 만족입니다. 이유는 그거죠. 전달력이 좀 부족해도 저 사람 얘기를 들으니까 나중에 실력이 오르더라 이런 거랑 비슷한 거거든요.
불만족해 상관없습니다. 불만족한 이유는 뭐다? 목소리가 울린다, 말이 빠르다 등등이 있겠죠. 만족하셨다면 저는 그렇습니다. 이 지역에서 볼 수 없는 설명회 또는 이런 거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구나.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이거구나. 매일 수능 얘기하고 중앙입시에 얘기하다가 오히려 우리 지역에 우리 아이 얘기를 하니까 좋다. 이런 얘기도 좋습니다. 3번에 우리 아이가 진학했으면 좋은 학교는 여기서 이제 내신반을 아마 운영한다고 해요. 그러면 저도 학생들 상담도 하겠지만 단과 운영할 때 나름의 설계를 위해서 앞서 우리가 1학년 때 너 진로 어디로 정하고 설계과목 뭐 할 거니 선택과목 뭐 할 거니를 조사하는 것처럼 저희가 사전에 조사한다고 하고요. 입시 X 파일은 여기 이메일로 제가 오늘 이 PDF 파일도 학교 그 학폭이라든가 입결 빼고는 다 그대로 드릴 거거든요. PDF로. 그래서 보시고 나름 그 도움 받으실 수 있고 아이들이 공유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고 X 파일도 이제 만들어서 우리 지역의 학군에 어떤가 이런 소식을 매달 보내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까지고 뭐 실명 나온다고 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더 솔직한 말씀이 제가 나름의 지금 두 번째 하는 거라서 좀 힘이 붙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자극이 되어서 더 다음 준비를 더 철저히 할 수 있지 않을까. 항상 부족하니까 채우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 선택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는데요. 제가 타깃이 딱 중3이고 고교에 대한 교과 과정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뒤에 이제 입시에 대한 얘기도 또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다음 주, 다다음 주에 입시 설명회나 이런 부분이 2024학년도, 2025학년도에 입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부분들은 이런 얘기가 아니라 결국 전체적인 흐름에 대한 선발 얘기니까 그때 한번 또 보시는 것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긴 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나름 좋은 시간이었길 바라면서 저는 이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